끓기 전 가장 뜨거운 순간, 식기 전 가장 냉정한 시선, 적당히 뜨거운 두 남자의 50번째 이야기. 여기는 95도 속 실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년에 돌아온 오입니다. 그리고 26년의 첫 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시... 저희 26년 처음이네요. 그쵸. 26년 처음. 저도 말하면서 느꼈어요. 어, 처음엔 제가 뭘 하려냐면 네, 26년 첫 녹화에 뭐 군님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다가 네. 얘기하는 중간에 생각해보니까 저번 에피 녹음 릴리즈가 이번 년에 된 거지 음, 만난 거는 이제 이번 년이 처음입니다. 왜냐면 녹음 그러네. 자체는 어. 작년 12월 30일에 했으니까. 아, 그러네요. 완전 예.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32살이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저 약간 근데 저 지금 제가 사실 온님한테 미리 얘기 안 하는데 저 정정할 게 사실 갑자기 하나 생각났어요. 근데 오늘 정정 안 하면은 분명히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정정 하나 가겠습니다. 저번에 핀가 아마 저저번에 핀가 아이엠복서의 비볼 나온 거 보고 제가 아이엠복서 이제 프롬프트나 이제 약간 예능식으로 가는 건 좋은데 뭐 이러이러하게 이제 아예 서커스 게임으로 가는 게 어떻냐라는 말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완전히 서커스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하고 있어요? 1대1대1 하고 있더라고. 링 바꾸고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라운드 바뀔 때마다 바꾸더라고. 아, 뭐 팀전 있고 막 이런 거 대충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워낙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실수했어요. 이건 제 이게 잘못입니다. 이게 확실히 그런 마인드,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너가 생각하는 사업 계획은 너만이 생각한 게 아니다 이런 것처럼 네. 이미 방송국 PD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느낌으로 가긴 예,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뛰고 있지만 그들은 알고 있어서 그럼요. 예, 저는 근데 그 생각은 아예 못했고 음, 그냥 저는 아이엠박서 자체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음, 저는 이제 요즘 관심 있는 건 딱 연초돼서부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음. F1이 다시 제 알고리즘에 간택을 받아가지고 아, 유튜브로요? 예, 어, 그래서 저 요즘 그냥 F1 팟캐스트 계속 듣고 F1 다시 팔로우하고 음, 25년은 F1 하나도 안 봤어요. 음,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 분명 아시다시피 전 농구 UFC 빼고는 나머지 스포츠를 계속 좋아하긴 하지만 계속 돌아가면서 좋아하잖아요.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F1이 25시즌에는 다른 거에 밀렸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제 알고리즘에 들어와서 요즘 25시즌 다시 캐치업하고 있고 음, 예. 근데 확실히 좀 재밌는 것 같고 또 느낀 거는 아 내가 이래서 F1을 2년 전에 엄청나게 좋아했었구나. 제가 그때 막 군님한테 얘기했잖아요. 막 F1 진짜 재밌다 하면서 군님도 감사하게도 제가 F1 얘기하는 걸 되게 재밌게 들어주셨고 재밌어요. 예. F1이 생각보다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건 너무 길고 음, 전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진짜 라이트 팬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어서 유튜브에 저희 그런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하는데 어. F1계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칭호를 그분을 싫어하세요. 누구죠? 그 지금 쿠팡 플레이에서 F1을 해설을 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방송도 되게 활발하게 하시고 음. 약간 거의 F1 선교사처럼 사실 아, 한국의 F1 불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유튜브 채널에 계속 나와서 응. 같은 얘기를 계속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같은 얘기라는 게 아무래도 입문자가 들어오기 편하게 하려면 기초적인 내용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게 나가는 채널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 자기도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주세요. 저는 사실 F1이랑은 좀 별개 얘기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거 하나 좀 재밌는 의견이 있는데 머스크가 최근에 페이커한테 뭐 저희 스포츠니까 예, e스포츠 예. 스포츠니까 페이커한테 도전장 내밀었거든요. 그래요. AI랑 이제 롤 한번 아, 붙어보라고. AI랑 자기랑 말고? 예, 그래서 페이커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으로 기대하는 거는 아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알파고 2네. 제가 봤을 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롤 같은 게임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AI랑, 저희 자율주행 AI랑 F1 팀, 한번 프로페셔널 붙어보는 건 어떨까? 아, 근데 그게, 네. 물론 제가 길게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제 말을 좀 마무리하자면, 어. 어쨌든 F1에 대해서 깊게 알고 싶으면 그분 찾아서 그냥 보시면 돼요. F1 치면 그분 무조건 나와요. 아, 혹시 타 채널 홍보? 타 채널 홍보, 맞아요. 타 채널 홍보죠. 오케이, 오케이. 예. 한번 같이 협업하시죠. 예. 네. 근데 어쨌든 그분 걸 들으면은 저도 좀 놀랐던 건데, 네. F1이 군님의 그 이론이 안 돼요. 안 되나요? 성립이 안 돼요. 음, 왜냐면 음, F1은 애초에 팀 스포츠라서 네. 드라이버에 의존하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음, 그냥 드라이버는 엔진처럼 하나의 부품일 뿐이에요. 가려면 갈리는 건가요? 네. 그래서 F1 자체가 애초에 저도 그분을 듣고 이제 알게 된 거고, 저도 F1에 관심을 한 2년 전에 엄청나게 음, 관심이 많이 빠져들 때 알게 된 건데, 네, F1 자체가 애초에 우리 차가 제일 빨라로 네. 시작한 거라서, 아, 그렇지. 그건 맞지. 그래서 처음에는 F1 드라이버가 네. 그 CEO였어요. 아, 그래요? 예. CEO 무슨 어디 아들도 나오던데?
아 그거는 그것도 이제 그것도 웃기더라고. 아 근데 그거는 좀 이게 어, 어느 정도 정정이 해야 되는 게 그게 랜스 스트롤이라고 예. 도련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선수는 원래 유망해서 예, 그 우리는 이제 그 자리를 시트라고 해요. 예, 그 카시트. 네. 그 시트를 이미 차지했어. 아, 자기 그 실력으로. 아버지가 만들어준 게 네, 아니라. 아버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어.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있어서 그 돈이 충당된 아, 거지만 그니까 아예 도움은 안 됐다. 도움이 되긴 했다. 근데 조금이라도. 안 쳐준 건 아니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안고 나서 어, 우리 아들이 성공했어? 음, 그러면 내가 하나 차려줘야지 이런 느낌으로 아빠가 그 음. 팀을 인수한 거죠. 워낙 부자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예, 그래서 그 선수는 좀 다르고 오히려 그 중국의 저우관유라는 선수가 있는데 예. 그 선수가 좀 더 그거에 가까워요. 어, 왜냐면 중국 시장 때문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 선수를 안 쳐달라 한 거예요. 아, 약간 좀 압박이 있었네. 근데 그게 이제 저희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F1에서는 페이 드라이버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페이드 드라이버가 아니라 음, 돈을 내고 드라이버를 시켜주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네.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 선수들은 좀 그런 느낌이고 예. 그 일본 선수 한 명 있는 거 아시죠? 치노다 유키라고. 잘은 모릅니다. 그 선수는 좀 이제 자기가 먼저 어느 정도 실력으로 들어가서 네. 인기가 많다기보단 아시아인이니까 일본 시장에서 밀어주고 해서 좀 된 거고. 예. 저는 사실 이렇게 F1이나 뭐 이렇게 운전 관련한 스포츠들, 르망, 예. 르망 24나 뭐 그런 거는 다 사실 미디어 업체로도 다 아, 그쵸, 그쵸, 그쵸. 영화나 유튜브 쇼츠나 뭐 그렇게밖에 알지를 못해가지고 사실 F1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미국에서는 원래 사실 F1들은 그 YTS의 정석 나스카가 그쵸, 그쵸. 저 어렸을 때도 TV 틀면 나스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가 재밌다고 그걸 저걸 보는지 모르겠더라고. 저도 아, 생각보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나스카도 제가 알기로는 원래 F1으로 들어오고 싶었는데 어, F1이 유럽에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 이동 수단이 많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그 틈을 못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한 게 나스카라고 들었어요. 음, 예, 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진짜 근데 그 나스카가 재밌는 게 진짜 YTS의 거의 정석이죠. 그러니까 예. 진짜 스테레오타입화 뭐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겠는데 뭐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09년도부터 2010년대에는 와이트래쉬에 정석하면은 이제 몬스터 하나 까고 캔 하나 까고 그거랑 트럭커 모조 하나 하고 어, 이제 그 나스카랑 어, 또 뭐 있죠? 그 불라이더 그거 음 뭐지? 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뭐라고 그러지? 로데오 아 얘기하시는 로데오. 건가요? 예, 로데오 사는 거 이런 거 이제 예. 화이트 트래시의 아 정석이고. 진짜 정석이야. 예. 예. 가보셨어요? 미국에 살아보셨어요? 로데오는 실제로 가봤습니다. 음. 나스카는 실제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웃긴 게 지인이 갔었어요, 나스카는. 음. 네, 제가 왜 갔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걔 자기 후회한대요. 예, 왜냐면은 나스카 보러 갔는데 제가 남부 살았거든요. 네. 어떤 데는 또 한 3년 정도 남부에도 살았는데 근데 남부에 살았을 때 그때 갔었는데 이제 여름이 그렇게 뭐 그 사람들은 덥고 습하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음. 근데 햇빛이 세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스카 보러 갔는데 반바지 입고 갔는데 반바지 아래로 다 타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다고 진짜. 왜냐면 거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예, 다 직관하게끔 그 돔으로 돼 있잖아요. 왜냐면 나스카는 그 다른 스포츠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만 계속 음. 원으로만 돌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관중석이 다 그렇게 열려 있거든요. 음. 그래서 햇빛을 직방으로 맞은 거야. 오픈 스탠드 형식이라서 어쩔 예, 수 없어, 맞아. 예, 직방으로 맞아가지고 다 탔더라고. 저희가 살던 지역 근처에도 있는 거 아시죠? 꽤 유명하게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 나스카가요? 예. 그랬나요? 네, 거기가 거기예요. 그렇군요. 예, 아마 가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한 번 가봤어요. 그냥. 어딘지는 대충 알고 예, 저 있습니다. 막 F1 한창 좋아했을 때라서 네. 약간 그냥 꽝 대신 닭이다 느낌으로 한번 가봤는데 큰 느낌 없고 음, 그리고 군님 아마 모르실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는데 음. 제 친구가 실제로 로데오 하는 친구였습니다. 오, 예, 아예 몰랐습니다. 예. 아마 네. 모르실 게 이제 저랑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제가 네. 이제 군님이랑 다르게 코로나 끝나고 한 번 더 1년 갔잖아요. 휴학하고. 그쵸? 예, 그때 만난 친구인데 음, 그걸 하는 친구여서 음, 근데 프로까지는 아니고 그냥 재미로 걔도 이제 약간 화이트 트래시라서 음, 목장에서 자란 친구라. 음. 예. 근데 들어보니까 그것도 풋볼 못지않게 엄청나게 위험한 스포츠더라고요. 나스카요? 아니요. 뭐죠? 그 로데오? 로데오. 로데오는 저는 사실 풋볼보다 로데오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진짜 위험해요. 왜냐면 풋볼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건데 로데오는 사람과 짐승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걔는 훈련하다가 훈련도 아니고 그냥 이제 음, 동네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갔다가 음, 갈비뼈 부러져가지고 음, 그다음부터 안 한다 하더라고. 근데 걔는 심지어 목장에 자라가지고 네. 말도 자기가 막 다룰 줄 알고 음, 그 이름 까먹었는데
그 걔네만의 용어가 영어로 있었는데 음, 그 말을 길들인다고 하나? 음, 그 동영상도 보여줬어요. 음, 처음에는 막 날뛰다가 음, 걔가 딱 타고 나서 막 이렇게 하니까 씨름 같은 걸 비슷하게 하나 봐요, 둘이서. 음, 그러다 갑자기 이게 말을 들어요. 예, 음.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정도 애인데 그거는 하다 자빠져서 갈비 부러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은근히 부상도 많고 그걸로 죽는 사람도 꽤 많아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그 뭐죠? 패러글라이딩 있는가? 약간 익스트림 스포츠 예, 쪽 익스트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스포츠의 네.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음, 엄청 잔인하다고 느끼고 어쨌든 F1 같은 경우는 그거 보시면 재밌습니다. F1도 진짜 새로운 스포츠고 음, 뭐 스포츠라고 안 볼 수 있어 오히려. 음, 그만큼 좀 더 이게 뭐라 그러죠? 좀 스포츠 한 사람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팀 전체가 움직이는 거라서 네. 예. 그리고 드라이버는 진짜 참고로 그들이 느끼기에는 하나의 부품입니다. 예. 음, 내 차를 빨리 달리게 해주는 사람일 뿐. 음. 예. 그래서 F1 좋아하는 사람은 드라이버 그 순위보다 컨스트럭터 순위 더 중요시 여겨요. 그 오, 팀 그거는 순위를. 조금 예. 새롭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NBA 같은 경우는 사실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데 대학 농구 같은 경우는 사실 그쵸. 팀을 더 많이 보잖아요. 예. 선수보다는 예. 그거랑 조금 비슷하네요. 그쵸.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게 있죠. 어. 그리고 요즘 이제 곧 3월이 되잖아요. 네. 지금 요즘 대학 농구도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막 최근에 뜨겁다는 아닌데 이게 어, 미지근하면서 뜨거워지기 저 시작했어요. 최근에 그 누구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저번에 이제 NCAA에서 굉장히 핫했던 그 신인 선수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쿠퍼 플래그. 듀크에서 맞아 어. 쿠퍼 플래그. 그래서 쿠퍼 플래그 현재 친구들은 뭐 하고 있나라고 그게 한번 떴어요. 아 유튜브에? 네, 쿠퍼 플래그도 몰랐는데 쿠퍼 플래그 고등학교 때 굉장히 핫했나 봐요. 예. 그때부터 좀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그 쿠퍼 플래그뿐만 아니라 쿠퍼 플래그의 동료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아무리 주크라고 해도 어, NBA 갈 수 있는 선수는 되게 소수 정예라서 어, 주크도 제가 알기로는 한 시즌에 한두 명? 음, 많아야 세 명? 근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2라운드인데 음, 2라운드에 가면은 거의 빛 못 본다고 봐야 되거든요. 음, 왜냐면 1년에 애초에 60명밖에 뭐 안 뽑아요. 최대. NBA에서? 예. 그래서 그 안에 들기도 힘들고 음, 그리고 1라운드도 15등 안에 안 들면 거의 기회 없다고 봐야죠. 사실상. 음, 예, 기회를 받아도 못 살리면 바로 잘리는 데가 NBA이고 음, 그래서 뭐 UFC랑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할 수 있죠. 근데 UFC는 그래도 약간 이제 이 드래프트가 아니라 계속 그냥 원하면 데리고 오고 음, 팽하고 이런 시스템이니까 적어도 한 경기라도 뛸 수 있겠지만 네. 이제 NBA는 느낌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요즘은 또 NBA도 해외에서 많이 데리고 온다는 그런 예. 얘기가 들려요. NBA 세계화가 성공해가지고 예. 이제는 더더욱 힘들어요, 특히.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했어요. 그거 듣고 이제 사실 왜냐면은 NCAA에서 드래프트해서 데리고 오거나 NBA 팀에서 이적하는 경우는 많이 보는데 근데 타 이제 리그에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와 이거 진짜 좀 경쟁 빡세겠다. 맞아, 맞아. 이게 그런 진짜 빡세요. 특히 이제 유럽권도 유럽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아프리카계 선수들도 좀 많이 데리고 오는 얘기가 제가 있었어요. 알기로는 원래 세계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 같은 흑인이니까 아무래도 어, 아프리카 쪽에서 인재들이 많이 나올 걸 기대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 쪽 선수들이 좀 어, 들어오긴 했어요. 어, 근데 지금 의외로 씹어먹고 있는 건 어. 유럽, 동유럽 쪽. 그 프랑스 친구도 한 명 있던데. 예, 웬반야마. 예, 예. 근데 이제 좀 동유럽 쪽, 그 예, 있잖아요. 그 찐 백인. 예, 그 예. 키 바이킹의 엄청 후손, 크고, 예, 그쪽 그 똥 힘 센 사람들. 예. 예, 그쪽이 이제 오히려 씹어먹고 있습니다. 음, 예, 미국인이 사실 재밌어지는 추세. 흑인이 순발력이나 이런 게 좋은 거지 힘 자체가 센 건 아니잖아요. 음, 군인도 아시다시피 힘은 백인이고 이 음. 순발력은 흑인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이제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예,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그리고 NFL 보시면 진짜 힘 많이 쓰는 라인맨들은 음, 흑인보다 백인도 은근 많아요. 음, 예, 그리고 순발력이 필요한 그런 뛰는 선수들은 흑인이 많고 음. 이거 인종차별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하나의 인종을 얘기 안 했는데 이제 라틴 쪽, 남미 쪽 얘기 안 했는데 남미는 이제 저희 UFC에서 아주 빛을 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사랑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 우리 트레이시 코르테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도. 저는 우리 의어웨임의 이제 여자 취향이 이쪽인 줄 몰랐어요. 이게 저는 좀 트레이시 코르테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전 제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제 눈엔 그렇게 안 이뻐요. 저는 이쁘다고 생각해요. 그 아 그래요? 미국인 눈으로 봤을 때.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제 눈엔 그렇게 안 이쁜데 예, 너무 이제 치명적인 척 그리고 너무 인플루언서인 척을 해서 예. 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뭐 군님 말대로 이제 그쪽에선 통하는 외모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화려합니다. 우리 브라이언 오르테가의 전 여자친구 전 약혼자로 알려져 음, 있고 음. 그리고 파울로 코스타랑도 열애설이 잠깐 났죠. 그러니까 그, 포르투갈을 잘하나 봐요.
잘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미국인인 건 확실하고 맞아. 멕시코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제 또 스페인어랑 포르투갈어랑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하대요. 말은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하기는 한데 근데 잘 모르죠. 아예 다른 그러니까 풀리 다른 언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아예 말이 100% 통한다? 그러니까 서로 말이 통한다라는 건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건가? 예. 그 옛날에 비정상회담에서 본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고는 알고 있어요. 아, 뭐 그래봤자 뭐 어순 비슷하고 이 정도 수준이겠지. 뭐 예. 말이 통하는 건 아니겠죠. 그쵸.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둘이 합쳐졌겠지. 그쵸. 뭐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어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어 수준이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정도도 아닌가 봐요. 뭐 그 정도는 사실 그것보다 더 가깝다면 가까울 수도 있는데 조금 약간 비교하기가 애매한가 봐요. 그쵸, 그쵸. 예. 우리가 그 언어를 모르니까 더 비교하기도 애매하고. 응, 맞아. 어쨌든 저희 다시 돌아와서 우리 마성의 매력, 마성의 여인 코르테즈가 뭐 파울로 코스타랑 열애설은 파울로 코스타가 일단 아니라고 했고 음, 일단 둘이 이 열애설의 발단은 둘이 아주 친하게 보이는 음, 친해 보이는 사진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라왔고 음,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 추측을 했고 음. 파울로 코스타는 우리 그냥 친구다. 네, 뭐 생각해보니까 파울로 코스타도 브라질 사람이네. 네, 그래가지고 포르투갈어로 얘기한 거. 아, 영어를 잘 못하잖아. 나는 의어임 때문에 그 얘기한 줄 알았는데. 아니. 둘 다 브라질 그리고 사람이니까. 코스타는 어느 정도 영어 좀 하잖아요. 아, 그쵸? 네. 예, 뭐, 아니 내가 그쵸. 노력하려면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음, 의어임은 아예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뭐 비교하기도 웃긴데, 근데 사실 예전에 요엘 로메로는 쿠바 사람이잖아요. 음, 근데 둘이 저는 영어 실력 비슷하다고 봅니다. 음, I love you, Mike. 네, 마이크 비스핑을 향해서 구애하던 우리 요엘 로메로. 저 요엘 로메로 조로건 쇼 나온 거 봤는데 예, 진짜 웃긴 게 저 옆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마 그분은 뭐 로메로 친구겠죠? 예, 근데 그분은 영어랑 스페인어를 다 같이 해요. 예, 조로건이 말하잖아요. 예. 그럼 그분이 대신 대답해줘요. 그러니까 확실히 팟캐스트 질이 많이 떨어지더라고. 맞아. 네, 물론 로메로에 대해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듣긴 들었는데 예, 중간부터는 로메로 얘기도 안 듣고 예. 둘이서 얘기하더라고. 그 게스트랑 조로건이랑 둘이서. 조로건도 지쳐가지고. 근데 그 정도 저는 코스타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예. 둘 다 뭐. 예. 근데 이제 사실 코스타는 이제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음, 이제 브라이언 오르테가랑 좀 연애를 오래 했고 음.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브라이언 오르테가는 트레이시 코르테즈의 이름을 여기 입 안에도 문신으로 새길 정도로 미치겠더라, 예. 진짜. 둘의 사랑은 공고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 오르테가가 좀 한동안 힘들었던 시즌이 있잖아요. 네. 그 맥살러웨이한테 져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음. 하필이면 그 이후에 좀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인생에서 좀 우울한 시기가 왔었죠. 네. 예, 그때 저도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둘이 왜 헤어졌는지는 그때 코르테즈가 많이 도와줬다 하더라고요. 오르테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음.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그 병상 앞에서는 효자 없다고. 네. 결국 코르테즈가 좀 그거에 지쳐서 오르테가를 떠났고 음. 둘 사이에 비프도 있었다고 해요. 헤어지고 나서. 음. 근데 어쨌든 그렇게 깔끔하게 헤어진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정까지는 모릅니다. 사실 저는 음. 그 둘의 연애까지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근데 저는 사실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의원님이랑 갑자기 1월 1일인가? 1월 2일인가? 뭐 크리스마스. 1131일인가? 예, 뭐 네, 어쨌든 크리스마스인가 1월 1일인가 뉴이즈인가 모르겠는데 둘이 뽀뽀하는 거 봐가지고 저 AI인 줄 알았잖아 나는. 저도. 근데 아무튼 보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난 차라리 니나 드라마 했으면 더 믿을만 했겠다. 근데 나는 그만큼 접점이 없어서. 약혼녀가 있잖아 그래도. 약혼남. 약혼남. 예. 약혼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 약혼녀지 뭐. 왜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니나 드라마가 그렇게 막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코르테즈랑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음.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건데 근데 저는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코르테즈가 이게 사실 그렇게 욕 먹을 정도인가? 약간 좀 비하하는 식의 여성 비하식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못 봤고 어. 오르테가 좀 놀리는 거 많이 봤거든요. 저 반대로 봤어. 어. 오르테가 입장에서 얘기하는 뭐 어. 말에 좀 담기 힘든 예, 약간 역시 그런 게 좀 있었죠. 예, 저는 얘기 오히려 많이 좀 많이 본 여론은 오히려 음. 오르테가 소셜미디어에 가서 음. 엄청나게 트롤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예. 그래요? 너 여친 페레이라한테 뺏겼다. 아, 너 이제 미치겠네. 뭐냐 코르테즈가 얘기하면 페레이라가 너 패러 온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오르테가가 소셜미디어에 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냥 음. 나 신경 쓰지 말고 음. 뭐 신경 쓰지 말고 아니야 나 신경 안 쓴다.
음. 나한테는 더 중요한 게 있다. 뭐 내 가족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정석적인 답변을 했는데 음. 사실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거죠. 뭐 전 여친 갖고 와서 그런 얘기 하고. 좀 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막말로 호르테지가 페레이라한테 그렇게 할 일도 없고 뭐 고등학교 일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페레이라가 와서 오르테가를 때리면 그것도 그거대로 나이 먹고 그러니까. 못할 짓이라서 네. 저는 전 두 개가 좀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그라운드는 오르테가한테 배우고 타격은 페레이라한테 배워서 완성체가 됐다. 어, 예, 뭐 그거랑 점점 스킬을 이제. 예. 그리고 그거 제가 저번에 한 1년 전쯤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UFC 딱 두 명만 있잖아요. 세체급에서 KO를 낸 사람. 네. 맥그리거랑 캐논이어라? 칼리랑 캐논이었는 걸 알고 있는데 어. 세 명으로 들었다고. 아, 네. 트래시 고스테지. 예. 그 좀 포스팅이 기억이 나네요. 그 트위터에서 본 건데. 어. 인스타그램에서 본 건데.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놀리긴 하는데 저는 이제 군님처럼 코르테즈를 막 심하게 비난하는 건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비난은 아니고 그냥 약간 조롱식. 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좀 쉬운 여자다 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살면서 연애 세 번 뭐 더 했겠지만 막말 연애 세 번 하는 거 가지고 쉽다고 하긴 좀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그 UFC를 보는 시청 폭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원래 놀리려면은 뭘로도 다 조롱하는 곳이라서. 음. 네, 그럼 UFC뿐만 아니라 인터넷 세상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그거 아세요? 혹시 되게 유명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는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UFC 자체가 남성 시청자 위주가 많은 게 어쩔 수 없죠. 네, 사실이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래가지고 좀 어떤 좀 여성 인권을 대표하는 어떤 기자가 나와가지고 UFC 기자회견에 론다 라우지한테 이렇게 아, 하는데 론다 라우지가 좀 약간 적절한 답변을 했죠. 저도 음, 론다 라우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좀 안 맞는 답변도 있기는 한데 음, 왜냐면은 뭐 데이나 자체가 성격상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음. 그런 거 다 지나고 나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관객 중 한 명이 Show me your tits 이렇게 약간 캣콜링 네. 하더라고. 그게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이제 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어, 이제 여성 인권 한동안 한 10년 전이니까 어, 한동안 이 페미니스트가 유행할 때 예. 이제 남녀 임금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특히 UFC가 심한 것 맞아. 그 얘기가 제일 같은데 많았잖아. 넌 이제 UFC 여성부의 얼굴이자 어, UFC 얼굴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론다 로우지가 했던 얘기가 날 봐라 음, 나처럼 인기가 많으면 돈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 되게 정석적인 답변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UFC를 디펜스하는 걸 수도 있고 음, 그렇게 보면 이제 되게 적절한 답변을 했는데 음, 저는 그래서 그거 보고 론다 로우지가 가끔 맞는 말도 하네 생각하고 있는데 음, 그러면 이제 박수 쳐야 되잖아 사실 네.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야 조용히 하고 좀 보여주기나 해라 약간 이렇게 보여줘. 그러니까 오히려 론다 로우지가 되게 올바른 답변을 하고 저희 관객에서 되게 약간 비읍식 같은 약간 요즘 그 아프리카 TV, 요즘 예. 팝콘 TV인가요? 모르겠는데 팬더 TV 모르겠는데 그 감성으로 하면은 런다 업. 약간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군님이 잘 얘기해 주신 게 예. 어딜 가나 트롤 하는 사람들은 성별, 나이 막론하고 어디든 맞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점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래도 익명성을 빌려서 좀 예. 공격하는 거죠. 예, 그것도 뭐 막말로 그쪽에 사람들 많이 봤다고 하지만 카메라를 비춰주지는 않을 거니까. 맞아. 예. 그리고 설마 거기 가서 론다 로우지가 걔를 패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익명성이기 때문에 어. 특히 미국에도 그 비읍시에서는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니고 어딜 가나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이게 잘 없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 트레이시 코르테즈도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지만 제가 장난삼아 얘기하자면 계속 이제 옮겨가고 있잖아요.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아서 네. 다시 돌아간 선수들도 있습니다. 어디로 갔죠? 우리 세후도 오. 작년 말부터 해서 저희가 엄청 지금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저희가 이제 저작권 줘야 될 정도로 유독 언급을 많이 하는데 세우도가 이제 저번 달 12월 7일에 있었던 UFC 322였죠? 322, 23이었나? 어쨌든 거기서 은퇴를 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복귀 선언을 했습니다. 복귀의 장소는 자신의 원래 고향, 자신의 고향이자 뿌리 레슬링.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있죠? RFA 음. 레슬링 단체. 네. 프로레슬링 아니고 실제 군님이 하시는 그 레슬링 단체에 유라이와 페이버와 대결을 한다고 합니다. 2026년 2월 28일이죠. 와, 그래도 RAF가 프로모션 좀 많이 했나 보네요. 예. 이게 저 깜짝 놀랐던 게 진짜 세우도 음. 뭐 좋은 의미로 미쳤다고 느끼는 게 진짜 전사인가 봐요. 근데 상대를 너무 잘 골랐어. 예. 우리 스케이टर 보이. 할만해.
우리 스케일러 보이가 상대인데 네. 저는 이건 이제 막 누가 이기고 말고를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세우도가 진짜 뭐라 그러지? 확실히 좀 그 은퇴하는 선수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내 몸은 아직 살아 있는데 예. 정상급에서 못 뛸 뿐이지 몸은 아직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분출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반대로 가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몸은 점점 피폐해지는데 정신도 약간 피폐해지면서 BJ 팬처럼 BJ팬은 난 못 웃겠다. BJ 팬은 이제 베어너컬로 넘어갔잖아요. 지금도 넘어갔어요?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최근에 들었던 BJ 팬의 소식은 자꾸 MMA 판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지니까 그걸로 틀었어요. 베어너컬로. 거기서 좀 이겼나 봐요. 근데 졌어야 돼 거기서. 거기서 이기니까 또 거기로 그냥 정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벨트 받았잖아요. 유색 저번에. 저희 벨트 계보에 위로 올라가면 BJ 팬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주짓수 트리에? 네네네. 왜냐면은 아무래도 저희는 한국 쪽이기 때문에 하와이에 있는 블랙 벨트한테 받았거든요. 근데 그 하와이에 BJ 팬이 하와이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와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예, 아무튼 그 BJ 팬이 이제 거기서 블랙을 받고 있던 걸 알고 있고 그 팀에 조제 알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와이안으로 기억하는 게 어. 옛날에 맥살로웨이 처음 타이틀 땄을 때 네. 자기가 첫 번째 하와이안 챔피언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명 있습니다. 전 세우도 얘기 많이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또 한 명이 전사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여전사라 부르고 싶은데 네. 누굴 갖다 붙여도 어떤 여성에게 전사라는 칭호가 이 선수만큼 잘 어울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프리셔스 daughter. 진짜 예, 너무 좋아해. 내가. 목사님 딸. 별명이 목사님 딸입니다. 진짜 목사님 딸이라서. 네. 홀리홈이 복귀했습니다. 물론 이제 복귀한 지 좀 됐고요. 이거에 대한 좀 서사를 얘기하자면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몰랐던 사람 중 한 명인데 25년도 1월에 GFA에서 뛰려고 네. GFA 아시죠? 저희가 저번에 토니 얘기했어. 퍼거슨 뭐 결국 안 이루어지긴 했지만 거기서 뛰기 위해서 UFC한테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UFC가 받아들여줬고 그러니까 홀리엄 정도는 받아줘야 돼. 예. 왜냐면 오래 뛰었으니까 진짜로 40이 아닌가요? 지금 거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년 1월에 딱 1년 된 거죠. 1월에 계약이 해지돼서 이제 GFL을 준비하는데 저희가 모두 알다시피 GFL이 많은 문제로 취소가 되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면 어디 가야 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싱인가요? 예, 그래서 홀리홈이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고향인 복싱으로 돌아가서 욜란드 베가라는 선수를 상대로 10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둡니다. 예, 그게 이제 작년 6월이었고요. 네. 왜냐면 5월인가 6월에 원래 GFL이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무너진 거니까 네. 딱 그 6월에 어쨌든 몸도 만들었겠다. 복싱판 복귀했고 이제 이번 년 1월 3일에 푸에토리코에서 열린 경기에서 스테파니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냥 스테파니 한이에요. 이 선수와 WBA 여성 패더급 타이틀전을 했지만 7라운드에 경기가 끝나고 맙니다. KO 당한 건 아니고요. 원래 10라운드 경기인데 7라운드에 홀리엄이 덤비다가 머리를 부딪혀요. 커팅 났구나. 네, 커팅 났는데 생각보다 심한 커팅은 아니거든요. 근데 심판이 그냥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근데 이 경기가 복싱은 그 원래 하기로 했던 그 라운드 수의 반만 지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UFC 똑같지만 그때부터 그냥 그 시점에서 바로 채점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만장일치 판정 패를 당하게 됩니다. 홀리엄 나이 무려 44입니다. 아쉽다. 예, 미국 나이 44살이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45, 46 정도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심지어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6월이랑 1월 6개월 차이 있었잖아요. 네. 복싱 복귀는 작년 6월, 이번 타이틀전은 저번 주였으니까 6개월 동안 훈련을 한 게 아니라 홀리엄도 RFA 1에 참가했습니다. 그거 보긴 봤어요. 예. 저번에 RFA 같이 얘기하면서 홀리엄 나간 거 본 것 같아. 예, 그런데 이제 RFA 1차 대회니까 모든 대회가 다 챔피언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챔피언 도전자로 갔다가 아쉽게 져서 챔피언은 못 됐고 상대가 누구였죠? 그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근데 홀리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복싱에서 진짜 유명한 선수예요. 유명한 선수였어요. 이 론다 로우지 때 하이킥 찬 것 때문에 얘 뭐 약간 복서가 아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진짜 유명한 복서였고 시작은 킥복서였긴 했어요. 킥복싱으로 격투기 데뷔했는데 킥복싱 커리어는 아마추어 8승 무패, 프로는 22전 14승 1패 7무예요. 그리고 이제 복싱으로 온 거거든요. 진짜 빛을 본 건 복싱에서 본 거고 2002년에 데뷔해서 WBA, WBC 통합 챔프 세 체급 석권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16차 방어까지 성공한 진짜 레전드 중에 레전드고 2005년, 2006년에는 복싱 잡지 링에서 선정한 올해 여자 복서
두 번이나 뽑힙니다. 진짜 근데 이 홀리엄 같은 경우 트랜지션을 엄청 잘했네 그럼. 예. 응. 이미 어떻게 보면 그쵸 군님 말대로 응. 사람들이 기억을 못할 정도면 진짜로 전환 성공이죠. 예. 킥복싱에서 복싱 넘어올 때도 어떻게 보면 22승 14승 7무 1패는 응. 되게 좋은 활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킥복서인지 몰랐지 않나요? 복서 넘어왔을 때. 네. 왜냐면 복싱에서 그만큼 빚을 봤으니까. 그리고 복싱에서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올해 여자 복서상을 받을 정도면 이 색깔이 되게 짙어야 되는데 UFC에 넘어왔을 때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한 복서인지 모르는 거 보면 모든 전환들이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진 선수 중 한 명이고 그래서 복싱 전문지에서 올타임을 뽑으면 심심치 않게 탑10 안에 무조건 들어요. 올타임으로. 여자 복서는. 진짜 잘 치나 보네. 예. 근데 확실히 제가 보기에도 저는 홀리엄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이제 자기 나이에 맞는 트랜지션을 하는 거 보면서 타격 트랜지션을 하는 거 보면서 진짜 정석 같았거든요. 예. 왜냐면은 거의 40에 가까울 정도로 하면서 불구하고 랭킹권에서 진짜 예. 자기 판정을 끌어내긴 했지만 사실은 판정대로 끌어내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이제 나이에 맞게 그리고 자기 이제 노련미에 맞게 잘 바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얘기도 하자면 당연히 22년도에 복싱 명예전당에 헌액된 선수입니다. 전 더 놀라운 건 이런 선수가 RFA까지 가서 또 레슬링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분- 상대 선수 사실 보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복싱 판 자체가 워낙 작고 음. 저변이 그렇게 확대되지 않아서 음. 그래서 약간 홀리움을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음. 세체급 석권하고 이래도.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뒤에 덧붙인 게 이거였어요. 탑10 안에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올타임으로. 음. 그리고 또 여기서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24년도에 ESPN에서 21세기 여성 복서를 뽑는데 당당하게 7위에 선정될 정도로 진짜 진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유명한 선수예요. 아씨 반성하게 되네. 예. 예. 이 론다 로우지 유도 동메달도 물론 대단하지만 예. 그거에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커리어를 가졌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여성부에서 가장 명승부 뽑으라고 하면 저는 론다 라우지랑 아만다 누네즈 뽑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론다 라우지랑 홀리엄 뽑습니다. 명성 맞나요? 너무 일방적이라서. 하긴 론다 로우지 왜냐면 업셋이 엄청난 업셋 그때 당시에 론다 폼이 미쳐가지고 맞아. 그래가지고 막 그때 론다랑 메이웨더랑 붙여보자 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오로건이 거기서 이상한 망언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론다 강경기가 이제 엄청 크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특히 홀리홈이 타격가라는 점 그리고 홀리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라오기는 했는데 많은 선수들이 겪는 건데 이제 너무나도 강력한 챔프가 있으면은 일단 그 체급이 약간 석권이 돼가지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맞아. 그 와중에 홀리홈이 약간 들어온 건데 저는 명승. 그리고 홀리홈이 스트라이킹 베이스라서 음. 이제 론다 로우지는 그래플링 베이스잖아요. 유도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그냥 쉽게 밀릴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 맞아. 그리고 그때 론다 로우지가 이제 복싱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라서 실제로 론다 로우지 타격 괜찮았어요. 그때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조로건도 그 얘기를 한 거고 이거 잘하면은 뽕을 잘못 넣었어. 메이웨더도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근데 그때는 지금은 웃기지만 그때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하이브면 진짜로 남자는 맥그리거 여자는 론다 로우지였으니까. 장난 아니었어. 그때 막 코난도 나오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죠. 물론 홀리움이 복서로서 아주 좋은이 아니죠. 미친 커리어를 갖고 있지만 MMA에서 스트라이킹은 다르다. 론다 로우지가 스트라이킹으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보기 좋게. 저는 사실 부님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하이킥으로 쓰러진 것보다 론다 로우지가 주먹했을 때 이제 더킹해가지고 홀리움이 더킹해서 자빠진 건 아니고 무릎 꿇은 거 있잖아요. 네. 전 그게 최고의 굴욕이라 생각해요. 진짜 가지고 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예, 그거랑 아만다 누네즈랑 할 때 이제 스탠딩 KO. 예, 진짜 충격적이었죠. 그거 생각나면 저는 사실 전 그 두 개가 이제 론다 로우지를 좋아했었지만 제일 인상이 깊은 KO였고 아직도 그 제일 빠른 서브미션 하면은 론다 라우지가 탑 3, 탑 4 안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안 봐. 안 바로. 네. 아마 4초인가 5초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한 2초인가 3초인가로 그냥 갑자기 달려가더니 그 우리 홀의 마즈비달처럼 달려가더니 이만호리로 해가지고 히룩으로 끝낸 친구 있거든요. 벨라토르에서. 아마 그 친구가 아마 1위, 2위 이러고 아마 3위가 론다 라우지였던 걸 기억합니다. 예, 저는 스탠딩 KO는 제 머릿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딱 세 개가 있는데 론다 로우지가 아만다 누네즈한테 당한 거 그리고 토니 퍼거슨이 게이치한테 당한 거. 전 군님이랑 똑같았어요. 게이치가 이길 거란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그 홀리움 론다 로우지처럼 네. 론다 로우지가 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듯이
퍼거슨 게이츠전에서 전 퍼거슨이 질 거라는 생각을 1도 안 했어요. 음, 의심의 여지 없었는데 음, 그렇게 지는 거 보고 좀 충격이었고, 음. 마지막은 이제 저 정찬성 관장 볼카노프스키한테 진짜. 스탠딩 KO 당했을 때가 좀 그 세 개가 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스탠딩 KO 하면. 더 굴욕적인 거는 보카가 아예 그냥 완전 그러기처럼 몰고 가서 심판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보카가 그때 아마 3라운드에서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4라운드로 가면서 보카가 몇 대 치더니 너 괜찮아? 괜찮아? 약간 이러면서 계속 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는 더 전 굴욕적이었어. 정찬성 관장 마지막이 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토니 퍼거슨이랑 똑같이, 헬로웨라는 거? 예, 그 은퇴할 때를 놓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그거 가지고 굴욕적이다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면 좀 마지막이 볼카노프스키도 좀 괜찮냐고 물어보고, 할로웨이도 2라운드인가 끝나고 음. 심판한테 가서 제 정신 잃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 하고 이랬으니까. 아니야. 정신이 잃지 않았어요. 엘보를 안 맞아가지고 아, 주먹으로 맞으면 괜찮습니다. 네. 볼카노프스키한테 주먹을 맞아서 안 괜찮은데. 아, 그거는 이제 정신을 잃진 않았습니다. 괜찮진 않았죠. 그래도. 그 코리안 좀비가 어떻게 생겼죠? 그 별명이? 코리안 좀비가 옛날에 무슨 가르시아인가? 무슨 가르시아랑 그 하면 전기 하나 때문에 생긴 거냐, 사실. 네, WC에서 하면 생겼어요. 근데 아마 그때 지금 기록을 제가 위키피디아나 그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약간 제가 아는 기록이랑 잘못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상대편이 별명이 좀비라서 좀비를 먹어서 코리안 좀비가 됐다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예 그 사람도 좀비처럼 싸우거든요. 음. 그런데 약간 턱을 올리고 근데 이제 정찬성 선수도 약간 턱 올리고 그냥 그대로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그때부터 코리안 좀비라고 불렀던 걸로 제 기억이 그랬거든요. 그때 해설들이 그렇게 지어줘가지고. 이게 근데 나무위키나 그런 데 찾아보면 또 그렇진 않더라고. 뭐 기억이 어. 분위기 맞을 수도 있고 나무위키에 그냥 서술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음.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닉네임대로 안 가는 선수들 많아요. 맞아요. 예. 실제로 그때 WC랑 한 선수랑 나중에 붙어가지고 UFC에서 다시 붙었거든요. 그때 아마 트위스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김동현 관장도 스턴건이잖아요, 사실. 경기 스타일과 별명은 거리가 멀고, 네. 뭐 굳이 비슷하다고 하자면 저는 다이아몬드 정도? 아, 그 다이아몬드는 진짜 예. 찰떡이에요. 근데 별명이 안 맞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네. 별명 자체를 안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 워낙 안 어울려서. 그래서 사실 진짜 재밌는 별명 하나 뽑자면은 존 존스. 아, 존 본스. 아무도 부르지 않잖아요. 예. 외형적인 것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부를만 했던 게 진짜 말랐어. 존 예. 본스 존스. 왜냐면 그게 뼈다귀라는 뜻이잖아요. 네. 미국에서 좀 흔한 별명이고, 흑인들 사이에서. 네. 약간 저희로 따지면 말라깽이 이런 느낌. 뼈다구. 그렇죠. 예, 멸치. 이런 느낌인데, 생각해보니까 다니엘 코미어도 뭐 DC 말고는 별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세우도도 메신저 때까지 몰랐죠. 트리플 C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 뿐이지. 그렇죠. 예. 맥그리거는 잘 지은 것 같아요. 노토리어스. 아, 잘 지었어요. 예. 찰떡이야, 진짜. 그리고 찰스 올리베라 잘 지었고, 저희가 닉네임 특집도 한번 나중에 해보죠. 좋습니다. 특집하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저희 이제 메인 컨텐츠가 이제 특집이죠. 왜냐면 이제 UFC 경기가 지금 한 달 가까이 경기가 없기 때문에 특집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컨텐츠가 고갈되고 있으니까 혹시 듣고 싶은 주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라고 참여형 컨텐츠를 저희가 선보였고, 이제 어떤 분이 감사하게도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컨텐츠에 대해서 준비했으니까 저희는 잠시 쉬고 2부에 돌아와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 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얘기를 길게 했고, 네. 이게 당 떨어지니까 저희도 간식을 좀 주섬주섬 먹다 보니 맛있네요. 일부를 약간 강제로 끄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배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2시간이 리밋입니다. 예. 그리고 그 2시간도 중간중간 쉬어줘야지. 음. 아니면 저희도 이게 안 됩니다. 생각보다 말하는 게 저도 이 팟캐스트 하면서 느낀 건데,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말하다 보면은 저희도 산으로 갈 때가 많죠. 맞아요. 예. 저 오늘 사실 녹음하면서 한 처음 20분은 좀 약간 제 생각했던 것보다 주제에 벗어난 얘기를 제 생각나는 얘기 많이 했더라고. 저도요. 원래 저희 F1 얘기도 할 생각 없었고, 음. 저희 프롬포트에는 나름의 대본에는 이것저것 주제가 있었는데 그거 거의 다 스킵하고, 그러니까. 뉴스 얘기도 몇 개 더 있었는데 그냥 안 하고, 음. 갑자기 닉네임 얘기로 넘어가고, 이제 2부까지 넘어왔습니다. 2부는 제가 아까 1부의 마지막쯤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UFC 경기가 없다 보니 제 컨텐츠에 대해서 여쭤봤고, 답을 해주신 분이 다행히 계셔가지고 뻘쭘할 뻔했는데 네.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저는 사실 스포츠를 엄청나게 많이 좋아하지만 도핑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알지는 못해요. 도핑 걸렸다고 하면 이거 나쁜 놈, 그냥 이 정도. 그리고 그 도핑이 어떤 역할을,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그나마 아는 건 제가 군님 알다시피 좀 제가 헬스를 오래 좋아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컨텐츠를 아름아름 알다 보니 거기서 장난식으로 하는 뭐 너 로이더지? 뭐 너 뭐 이거 썼지? 이거 썼지? 그냥 그것만 알지 용어만 알지 그 기능이 뭔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군님은 또 스포츠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만큼 막 엄청 빠져들지 않으시니까 네. 더더욱 약물에서 모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둘 다 문과잖아요. 이과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약물이랑 관련이 아예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그쵸. 뜻은 저희가 약물을 하지도 않고 저희가 이쪽 업계에 종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는 많이 했어요. 이 주제를 저희가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네. 하지만 저희가 도피하는 건 아니고 이런 마인드는 아니에요. 우리 전문가도 아닌데 아 뭐 틀리면 뭐 어때?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저희가 준비를 했지만 급하게 준비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준비하다 보니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 정도. 그리고 저희가 깊게까지 그렇게 파지는 않겠다. 저희는 이번 도핑에 대한 주제는 그냥 저희의 경험 얘기,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음. 뭐 도핑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예, 그냥 얕고 깊게, ят고 깊게가 아니구나. 얕고 넓게. 넓게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님은 약간 도핑하면은 어떤 거 생각나세요? 사실 뭐 UFC나 저희가 K1 뭐 프라이드 이런 단체들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투기 종목에서는 많이들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많이들 스캔들 아닌 스캔들이 많았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알아보긴 알아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들은 브록 레스너죠. 그쵸? 네, 존 존스랑. 존 존스랑 아마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약물 사용으로 알려진 인물은 존 존스인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흘러가면은 꽤 많아요. 꽤 많거든요. 그 예, 프라이드에서 좀 봤을 때는 사실 이거는 우사다 전 우사다 후로 나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근데 프라이드에서 가장 핫하게 좀 약물 잘 받았던 친구들은 오브레인, 아, 그럼 알리스타 오브레인. 유명하죠. 네, 약물 전후가 몸 자체가 달라진 사람 선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약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근육량을 키워서 조금 이득을 보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티어가 있거든요. 꼭. 근데 그 아무래도 K1이나 프라이드 같이 이제 일본이나 예전 그 UFC가 뜨기 전 일본 단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권장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서커스 매치도 많고 그 약물보다는 사실 체급발 경기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게 사실 이슈가 많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일본 격투기 시장은 저희가 몇 번 얘기도 했고, 전 그 당시엔 잘 안 봤고, 군님은 그 당시도 그 격투기 좋아했지만, 음, 그 당시 일본 시장은 스포츠라기보다는 그냥 음, 프리쇼, 음, 그냥 하나의 서커스 느낌으로 경기를 항상 진행했기 때문에 맞아요. 약물을 권장했다기보단 굳이 안 막았죠. 네, 예. 맞아요. 오히려 권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 실제로 선수들에게. 예, 음, 아무래도 야, 너 몸 이거 이거 좀 펌핑 약한데? 왜냐면은 이거를 조금 이겨서 나가면은 우리 한국인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 역도산 프로레슬러 있죠. 예. 그래서 프로레슬링이랑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격투기가 나왔을 때 당시랑 좀 근접해 있는 이미지가 컸기 때문에 음, 프로레슬링적인 이미지도 많죠. 이거는 사실 프로레슬링 저도 조금 다음 좀 지나가면서 준비했는데 나중에 좀 예.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만 좀 보면은 아무래도 알리스타 오레임이 잘 받는 편이었고 그리고 반달레이 실바 음, 이렇게 펀치력 파워 이용한 선수들 실바 같은 선수도 있었고 그 좀 실망적이긴 한데 크로캅도 나중에 UFC에서 적발이 됐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근데 크로캅은 사실 저는 그렇게 약물 잘 받는 선수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딱 봐도 약물 쓰는 느낌은 아니었죠. 예, 예. 아니었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에 테크니션이었기 때문에 타격 테크니션이라서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적발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이제 프라이드에서 떴는데 UFC도 떴던 선수들 알리스타 오브레임도 있었지만 이제 비터 벨포트 그래서 유명하죠. 예, 오브레임하고 이제 벨포트는 사실 별명이 있거든요. TRT 비토랑 이제 원래 오브레임은 이제 우버레임, 음, 우버임 예, 그런 별명이 있죠. 예. 예, 이게 그 군님이 잘 얘기해 주신 게 약물에 티어가 있는 게 그 네, 보디빌딩 유튜버들 요즘 보디빌더들이 유튜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가끔씩 망언 아닌 망언으로 하는 게 네. 맨날 약물 나한테 그러지 마라. 음. 너네 약물하면 나처럼 좋아질 것 같아? 맞아. 약 잘 받는 사람 있어. 그것처럼 그 격투기도 결국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네. 저희가 그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저희가 순서 없이 갈 거예요. 이번 방송은 진짜 저희가 그냥 준비한 거 그대로 아, 그래요? 예, 그냥 하나하나씩 던지는 대로 갈 거지. 응. 왜냐면 제가 이거 순서를 나 짜보고 몰랐어. 이것저것 해보려 그랬는데 음. 좀 프롬프트 짜볼라 했어요. 예전처럼 음. 진행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아까 저희가 얘기한 대로 너무 이게
딥하게 들어가고 뭔가 약물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러기 싫어서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저희가 생각나는 대로 저희가 준비해온 거를 그냥 하나하나씩 던지면서 그거에 맞는 정보 있으면 또 덧붙이고 살을 붙이는 느낌으로 가지 처음부터 저희가 길을 내고 가지 않는다는 점. 예. 이 점 좀 유의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중구난방을 할 거예요, 오늘. 예. 그게 아니면 제대로 좀 짜봤는데 너무 강의식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강의식으로 짜왔는데. 아, 그래? 아, 그러니까 그 상관없어요. 아, 근데 그래? 이게 너무 이게 막 역사부터 시작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뭐 역사로 따지면 저 잠깐 준비한 거는 그래도 얘기해야 될 거 하니까 도핑 자체가 애초에 돕이 그, 그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약간 알코올이나 흥분성 음료, 마취 등 약물 자체를 돕이라고 했대요. 그 도핑은 그 돕을 하는 행위를 도핑이라고 해서 그게 도핑의 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군님 아시다시피 저 역사책 보면 많이 알잖아요. 뭐 맞아요. 바이킹들은 예전에 전쟁 나가기 전에 그 당연히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고 네. 우리 부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도핑할 것도 없고 네. 근데 뭐야 너 왜 약 빨궜어 이럴 게 없으니까 진짜 네. 뒤가 없으니까 튀어 약물 먹고 들어가고 네. 그 약물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신체 능력 향상이라기보다는 겁을 덜 먹게 하는 호전성을 띠게 하는 그런 약물들을 많이 먹고 전쟁에 나갔다는 건 뭐 유명하죠. 실제로는 현대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쵸, 그쵸. 예. 그 전쟁 나갈 때 그걸 안 말리는 곳도 아직도 있다 하더라고요, 군대도. 예, 그러고 이제 사실 2차 대전까지만 해도 뭐 이거는 사실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50년대 스포츠 얘기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히틀러 같은 경우도 이제 메스 한파티민, 네, 예, 이제 메스라고 보통 부르긴 하죠. 예. 한국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는데 각성제인데 그게 이제 나치가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독일 선수들이 독일 선수가 아니죠. 독일 군들이 예, 많이들 사용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으로 넘어와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베트남전에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심해졌고, 닉슨 정권에서 이제 이거를 완전히 다 잡겠다 해가지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이제 마약 국가들 처단하겠다 이런 게 사실 있었던 관례거든요. 근데 이게 닉슨 때부터 조금씩 있기는 했습니다. 조지 부시, 그러니까 아빠 부시 때도 이제 파나마 정권에 도전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게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이제 뭐 다시 프라이드 하나만 더 얘기를 예, 예. 하자면은 저희한테 조금 알려진 약발 잘 반 선수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진짜 약발로 잘 반 선수예요, 이 선수는. 그 왜냐면은 보통 이제 일본 서커스 매치 하면은 스모 선수들 많이 데리고 오기 때도 있었거든요. K1에서 보면은 레미 보냐스키랑 붙이고 난리 부를 수 있었는데 의외로 진짜 피지컬적인 것도 피지컬적인데 이게 근육이 많으면은 조금 순발성도 낮아지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체구도 크고 그 힘도 너무 좋고 근데 그 몸에서 힘이 잘 나와요. 효도르? 아니죠. 더 커, 효도르보다. 세미슐츠? 아니죠. 세미슈츠를 잡았습니다. 세미슈츠를 잡을 정도로 커요. 아, 나 까먹었다. 예, 놀랍게도 밥셉. 아, 맞다, 밥셉 맞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갑자기 아예 까먹고 있었다. 예, 밥셉 같은 경우는 사실 피지컬 파이터죠. 어떻게 보면. 나 순간 최용만이라고 할 뻔. 그쵸. 최용만 졌죠? 최용만 선수 졌죠? 예, 세미슐츠한테. 예, 그래서 예, 조금 그런 게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미슈츠가 좀 진짜 미스터 퍼펙트는 어네스투스구나. 근데 아무튼 세미슈츠가 테크닉적인 면에서는 너무 잘했고 크로캅을 이기지 못한 선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밥셉이 피지컬로 찍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옛날 격투기 얘기하니까 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제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격투기 선수는 음. 바다알이었어요. 아, 바다리. 바다알이도 정말 약물에 그렇죠. 예, 바다리 장난 아니죠. 몸 이력이 많은 선수죠. 예. 지금 쫙쫙 갈라져가지고. 예, 저는 그때 그것 때문에 좋아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네. 멋있다. 그냥 이 하나로. 음. 이 선수 진짜 세다. 음.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좋아했던 선수는 격투기를 안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땐 그냥 최용만 선수 때문에 격투기를 보는 정도였는데 바달이랑 본야스키. 아, 본야스키는 진짜 너무 좀 그 예. 신사적인 모습과 예. 그 플라잉 니킥.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약간 MMA랑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KO에서는 진짜 화끈했어. 맞아, 맞아. 예, 화끈하고 뒤엎는 그 하이킥이 예, 장난 아니었죠. 그것 때문에 크로캅도 인기가 많았죠. 최용만 선수도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본야스키가. 본야스키가 최영만 선수를 이긴 거는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요? 효도르는 이겼죠. 저도 그때 워낙 어렸을 때 네. 그냥 최용만 선수 때문에 덕분에 네. 좀 격투기가 많이 방송돼서 맞아요. 이래저래 많이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이제 그때는 완전 빠져들면서 본 건 아니라서 근데 본야스키랑 바다가리는 제가 좋아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 뭐 좀 계속 저희가 너무 두서없이 계속 떠들고 있긴 한데 또 약물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결국 올림픽이죠. 아,
예. 그렇죠. 왜냐면 결국 올림픽에서 시작된 거고 네. 원래 처음에는 이제 경마 시합에 쓰였다고 해요. 음. 근데 약물의 역사는 워낙 많은 나라에서 자기들 몰래 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의 시초는 어디라고 좀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고 저는 예, 한곳 집어도 돼요? 어디요? 러시아. 아 러시아는 있잖아요. 러시아는 이제 그걸 상용화한 거고 올림픽에서 제일 심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치.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고대 올림픽 있잖아요. 음. 근대 올림픽 말고 고대 올림픽 때도 음. 그때는 참가하는 국가가 별로 없어서 네.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쓸 뿐이지 그때는 진짜 그냥 다 각성기에 먹고 와서 올림픽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근대 와서도 조금 처음에는 많이 했다고들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약물하면은 가장 원조격은 음. 사이클이라고 해요. 저도 음. 이번에 좀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사이클이 약물 역사, 약물 발전에 진짜 큰 이바지를 했고 네. 예, 이게 이 역사가 항상 사이클이랑 같이 가더라고요. 이 사이클이 한국에서는 좀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 사이클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각색의 음. 도핑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진짜 별의별 도핑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 뭐 실제로 그 약물에도 좀 종류가 몇 개 있는데 그냥 전 두 개만 얘기하자면 약물 도핑이랑 기계 도핑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기계로 이제 자전거가 음. 규격이 안 맞는 자전거를 쓰는 거죠. 이제 뭐 모터 자전거를 쓴다든가 은근슬쩍.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어이없는 규정도 많아요, 사이클에서. 난 몰라요. 네, 왜냐면은 그런 핸들바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규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터를 쓰는 거는 사실 반칙이고, 그리고 차가 옆에서 도와줄 때 아 그러니까 맞아. 끌고 가는 그런 물 주는 반칙도 척하면서 물 잡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기존의 그 규칙에 맞게 자전거인데 조금 가볍게 만들다거나 음, 아니면 그런 거를 약간 협회에서 막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음. 약간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 맞다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아니고 어디 올림픽에서 음. 어떤 선수가 달리다가 음. 자빠졌대요. 음. 자빠졌는데 자전거를 혼자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모터 못 달려가지고. 달려가지고. 어. 뭐 이런 거는 이제 명백한 반칙이죠. 음. 예. 뭐 또 저희가 F1 얘기도 잠깐 했지만 F1에도 음. 이런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F1이 가장 빨리 달리는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규격에 맞추게? 예, 어. 규격에 맞는 가장 빠른 차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예, 우스갯소리로 어. 규정을 만드는 이유는 어. 빡빡하게 어. 그게 아니면 너무 위험하대요. 어. 기술력이 너무 발달하니까 예. 진짜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라서 물론 그, 농담이긴 그 하지만 생각했어요. 맞아.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날아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F1 얘기 나온 김에 계속 하자면 어. 뭐 당연하겠지만 전 당연하지만 생각 못했던 건데 네. 종목에 따른 도핑도 있더라고요. 음. 예, 특히 모터스포츠에서는 음. 당연하지만 알코올이 도핑에 걸립니다.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저희는 당연히 생각도 못했겠지만 음. 음주운전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걸린다고 하고 전 이게 좀 당연하면서도 아 맞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음. 그리고 골프, 양궁, 음. 뭐 컬링 이런 이걸 이제 타겟형 스포츠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타겟으로 맞춰야 되는 스포츠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스테로이드 이제 음. 근육 저기 막 힘적인 부분에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좀 메스처럼 아까 얘기한 집중력 예, 향상. 집중력 향상제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골프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요즘 배우고 있어서 느끼는 건데 이 드라이버를 치기 시작하면은 멀리 치고 싶어요. 음. 당연히 멀리 치고 싶겠죠.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구나 남자들은 좀 더 힘자랑이 남자의 본성이다 보니까 음. 이 멀리 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스테로이드 쓰는 골프 선수도 몇몇 있고 물론 이제 다른 NBA나 NFL처럼 많진 않지만 그게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예. 봐도. 그리고 저도 요즘 골프 좀 많이 좋아하니까 골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그건 이제 도핑에 걸리진 않지만 이제 등산처럼 계속 걸어야 되니까 치고 심심하게 계속 담배 물고 다니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재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준비한 것 중에서는 UFC 유사다 이전, 그리고 UFC, 그리고 이제 타스포츠, 그리고 특수한 케이스들 얘기를 했었는데, 재밌는 게 사이클링 얘기를 하셨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제일 컸던 스캔들은 랜스 암스트롱이었어요. 네, 랜스 암스트롱은 제가 막 그렇게 사이클을 보고 막 그런 건 아닌데, 마이클 비스핀급으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워낙에 고트급 인물이라 가지고, 그리고 마이클 비스피죠. 아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수영하는 사람. 마이클 펠프스. 펠프스, 맞아. 펠프스처럼 이제 석권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근데 이제 랜스 암스트롱,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도 아마 한국에서도 잠깐 유행했는데, 무슨 캔서 팔찌 있잖아요. 립스톤 팔찌. 보안함 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거 많이 차고 다녔거든,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스캔들 터지고, 그 팔찌도 어디서도 못 보게 되고, 그리고 이게 자기가 막 갑자기 발표해가지고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왜냐면 이거는 거의 2013년도 저 고등학생인가 대학생 때 이걸 봤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에 여파가 컸던 게 그 팔찌도 다 사라졌고, 그리고 저희 살던 곳 근처에 그 사람에 관련된 스테디움이 있었어요. 특정 안 되게 얘기를 굳이 하자면은. 근데 그것도 바뀌었어요. 아예 그냥 딴 걸로 바꿨더라고. 아, 역사에서 지워졌구나. 역사에 아예 지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마 뉴스에서도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음. 약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음. 항상 나오는 게 랜스 암스트롱이었고 네. 이제 군님이 아까 말하신 거 제가 잠깐 덧붙이자면 랜스 암스트롱이 계속해서 선수 기간 내내도 음. 약물 의혹을 계속 받았대요. 음. 근데 이제 걸리는 게 없으니까 음. 이제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의심은 되지만 없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었는데 네. 은퇴하고 나서도 한 기자가 음.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걸 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네. 그때 이제 그냥 이렇게 걸릴 바에 내가 그냥 터뜨린 거예요? 터트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구나. 네. 근데 그게 무슨 자기 적혈구를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근데 너무 많대요. 아, 그래? 너무 많아요? 진짜 많대요. 그리고 대박이다. 그때 이게 누가 봐도 약물을 하는데 약물이 안 걸리니까 진짜 얘만 표적으로 계속 약물을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몇 번 걸린 적도 있대요, 심지어. 근데 그냥 돈 주고 무마시키고 이런 적도 많고, 그리고 그 터질 거에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네. 예, 그리고 그 기자가 그 램스 암스트롱 은퇴하고 나서 램스 암스트롱 측근한테 다가가서 그 증언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받아내서 쓴 책이 있대요. 이제 그게 나오면서 좀 램스 암스트롱이 심적으로 많이 충격도 받고 네. 이제 그때 긁혔다고 하더라고요, 흔히 얘기해서. 아, 근데 그 정도 됐으면은 자기 입으로 터트리는 것도. 예.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안 긁혔고 네. 나 안 했는데 네. 감히 고아남 환자에서 이겨내고 다시 부활한 나에게 음. 감히 너네가 나에게 이런 취급을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가 네. 이제 그 정도까지 턱 밑까지 쫓아오니까 그때 처음으로 긁혀서 네. 그게 좀 이제 트리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비슷한 맥락으로 끝까지 의심을 받았는데 결국 안 밝혀진 선수 한 명 있습니다. 누구지? 레슬링계의 고트인데 알렉산더 크렐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진 보여줬었거든요. 네. 저 괴물 같은 모습, 그리고 자유형, 그리고 아니죠, 그레코 로만 레슬링에서는 그리고 아마 총 합해서 올림픽 레슬링에서는 제일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소련이라는 이미지와 그리고 워낙에 딱 봐도 진짜 그런 미친 피지컬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레슬링 하시는 분들 좀 비난하는 건 아니고 힘 레슬링이에요. 아예 들어가지고 꽂아버리니까 이게 힘이, 제가 좀 투기 종목은 테크닉이고 실력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운영적인 부분 전략이라고 하는데,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100가지 기술보다 한 가지 힘이 더 세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 많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오테가가 아무리 잘나봤자 네. 그라운드에서 페레이라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크렐린이 약간 그 케이스거든요. 아무리 레슬링적인 부분이 좋아도 크렐린이 너무 세가지고 상대가 안 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나이 들고 좀 꺾이기 시작하니까 미국 선수한테 지긴 했는데, 그것도 베나암 미국 선수한테. 이 얘기는 나중에 좀 재밌게 할게요. 근데 아무튼 크렐린이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놀랍게도. 근데 나중에는 뭐까지 그리고 자기는 절대 한 적이 없다고 장담하고, 심지어 안티 도핑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임한 적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진짜 웃겨. 도핑을 한 번도 안 했으면 네. 그거 할만하다. 너무 억울해서. 네. 근데 너무나 심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절위원회 의원이야, 심지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 보면서 이거 이 정도면 아닌 건가? 약간 그거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기술이 안 좋으니까 이게 그쵸.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헬스인들 사이에서 종종 나오는 얘기가 이제 추성훈 선수도 종종 이제 입방아에 오르기도 하고,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본 사람은 그렇게까지 근질이 좋진 않다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고, 이제 엘리트 출신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 몸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추성훈 선수도 이제 그런 케이스 중 한 명이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군님이 얘기해주신 랜스 암스트롱은 진짜 많은 약물을 했대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 약물은 얘기한 거죠. 적혈구. 예. 제가 이걸 잠깐 준비했는데 이게 혈액 도핑이라고 1970년대에 성행을 했던 거래요. 네. 이게 이제 사이클 선수들이 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 내 혈액을 빼요. 그리고 그 뺀 혈액에서 이제 혈액을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혈액들이 생성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몸에 혈액이 없으니까. 그러면 빼낸 혈액 안에서 적혈구만 추출을 한대요. 그럼 이제 몸에는 피가 빠져나갔고 네. 피가 다시 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미 빼낸 그 혈액에서 적혈구만 빼내가지고 다시 주입하는 거예요, 내 몸에. 그럼 내 몸에는 적혈구가 더 많아지겠죠? 그건 진짜 검사하기도 힘들겠다. 예. 적혈구가 많아지니까
평소보다 산소 운반 효율이 올라간대요. 왜냐면 운반하는 운반책 때 더 많아진 거니까. 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체력과 지구력이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장거리 달리기, 수영, 사이클 등 이제 좀 장거리 지구력이 필요한 종목의 선수들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혈구의 역할이 정확하게 뭔지도 설명을 드리자면 폐에서 산소를 받은 다음에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의 세포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근데 이거를 UFC 선수도 한 명 하지 않았나요? 예, 혈액 도핑을 한 적이 없고 어. 이게 이제 너무 그러니까 안전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위험하긴 하잖아요. 내 피를 뽑아야 되는 게 이게 좀 귀찮잖아요. 네. 좀 약간 크리피하기도 하고 약간 네. 잔인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전된 게 저희가 모두 아는 EPO. 아, 킬러샷? 예. 이게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네.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발견됐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에리트포이에틴이라고 EPO라고 짧게 예, 이거라서 1983년도부터 생산하기 시작하고 주로 이제 신장과 간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TJ 델라쇼가 하게 되고 제가 이 방송을 다행히도 좀 적재적소에 하게 되는 게 네. 저희 저번 시간에 TJ 딜라쇼 얘기 잠깐 했잖아요. 세우도 때였나? 네, 맞아요. 예, 그때 군님이 EPO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그걸 이뇨제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르고. 네. 근데 이게 이뇨제가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저도 이뇨제가 아니라 이제 이 지구력을 그 향상시켜주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님이 그때 격투기계에서는 좀 흔하지 않은 약물을 했었죠? 라고 했던 게 네. 보통 격투기 선수들은 로이드 같은 스테로이드 같은 좀 힘 위주, 힘을 향상시키는 약물 위주로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약간 지구력 향상을 쓰는 약물이 적발된 거죠. 처음인 건 모르겠지만 좀 생소한 약물이 맞아요. 적발된 거죠. 보통은 이제 호르몬이랑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그리고 정맥 주사 뭐 이렇게 메타볼라이트 쓰는 선수들이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하긴 하니까. 예. 근데 뭐 아무튼 그래서 EPO 관련해서는 사실 킬라샤가 나와가지고 그 조로건에서도 좀 자세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살짝 좀 붕 뜨기는 했는데 뭐 스타일적으로는 맞다고는 하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그리고 이제 호르몬제 이런 식으로 성장과 힘을 촉진시키는 이런 거를 쓰는 선수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이제 내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도와주려고 쓴 거다라는 디펜스를 쓰는 선수들이 많기는 해요. 예, 근데 실제로 그게 실제 부상당해가지고 쓰는 선수들도 많거든요. 맥그리거. 예, 실제 부상당해서 쓰는 선수들도 많은데 약간 좀 극적이게 된 선수도 꽤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예. 저- 이게 좀 루폴이라고 하죠. 애매해요.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그 뭐죠? 그 안 보이는 구석. 네. 이래야 되나? 사각지대. 사각지대. 예. 저희가 스테로이드 얘기 나왔으니까 음. 당연히 약물하면은 대명사 아닙니까? 아. 약물의 대명사. 스테로이드 얘기 저희 좀 깊게 해볼까요? 그럼요. 네, 스테로이드. 제가 잠깐 준비해왔는데 1930년대부터 독일과 스위스에서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40년대부터 소련, 독일, 동유럽 역도 선수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놀랍게도 74년이 돼서야 공식적으로 금지됐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진짜 많은 선수들이 썼다는 뜻이죠. 앞서 군님이 설명해줬듯이 모든 것을 크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네. 진짜 이게 동화작용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 동화작용, 즉 모든 걸 다 합치는 거라서 이게 근육도 합치고 세포도 합치고 모든 걸 다 합쳐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스테로이드 하면은 근육도 커지지만 다른 것도 다 커진다. 네. 예, 뭐 예를 들면 뭐 심장도 약간 커진다고 저는 들었고 뭐 이런 것들. 왜 저는 다른 걸 먼저 생각했죠? 이 여성형 유방도 부작용으로 알고 있고. 아, 그거는 좀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데사냐를 약간 사람들이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나는 아데사냐 솔직히. 이게 근력 회복에는 보통 48시간이 저희가 걸린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막 저희 헬스 같은 거 하면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한 부위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 네. 아니면 최소한 한 부위하고 3일은 쉬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48시간 이론이고 근육 합성은 운동 끝나고 2시간 동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운동 끝나면 무조건 프로틴 먹어야 된다. 그때 네. 근육 합성이 되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거짓말이 좀 의미 없는 얘기지만 네. 그래서 근데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되면 24시간 공장이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군님 말대로 피로 회복에도 좋고 그 신체 손상에도 좋기 때문에 근육이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거기에 내가 계속 끊임없이 운동을 원하기만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스테로이드가 무섭다고 하고 메이저리그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에라라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시대. 네.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인데 이게 아마 2009년도 때까지인 것 같아요.
이때 정말 많은 선수들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더 충격인 게 이 Performance Enhancing Drug이라고 이게 경기력 향상 물질을 PED라 그래요. PED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어떤 특정 약물이 아니라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약물은 다 PED라고 불러요. 그쵸. 예.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경기력이 강화된 선수들이 심지어 스타 플레이어들도 많고 레전드급 선수들도 많아서 이 당시 메이저리그가 진짜 큰 충격에 빠졌죠. 저희가 모두 아는 베리 본즈. 저는 베리 본즈가 가장 충격이었어요. 그쵸. 그때 제 어렸을 때, 저 그때는 한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홈런 기록을 깨고 굉장히 약간 창창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레전드였는데 그게 뭐 박탈됐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로저 클레멘스. 네. 그 군인 미국에 사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에이로드, 알렉스 로드리게즈, 네. 뭐 오티즈 이런 레전드급 선수들도 적발되면서 메이저리그가 한동안 난항을 겪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치솟던 인기가 침체기를 겪었고 꽤 오랫동안 이 침체기 이어갔어요. 물론 이제 오타니 덕분에 잘 살아난 건 아닌데 네. 그래서 NBA도 선수들이 좀 우락부락 하잖아요, 몸이. 네. 그리고 NBA 스케줄이 은근히 살인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48분 동안 그 큰 몸뚱아리를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NBA 선수들 약물을 한다고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거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메이저리그도 꽤 크게 한번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네. 그게 두려워서 리그 차원에서 그냥 쉬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여론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니스나 엠비드 같이 네. 좀 지금은 덩치가 큰 선수들이 갑자기 몸이 좋아진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NBA는 체계적인 테스팅을 안 하나요?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 것도 예, 그러니까 약간 우사다 정도로 약간 막 문에 두들기 야 나와 샷 아마 그 정도는 아니군요. 그거 같은데 아 그래요? 아마 군님이랑 약간 비슷한 그거 같아요. 뭐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레슬링 선수 있잖아요. 크렐린. 예, 누가 봐도 한 거 같은데 안 걸리니까 약간 이제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좀 저도 NBA 좋아하는 입장이지만 의아하긴 해요. 이렇게 갑자기 근육량이 이렇게 된다고? 저는 왜냐면 NFL이나 NBA가 MLB도 뭐 스캔들은 많았지만 MLB 같은 경우는 사실 중남미 선수들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약간 한번 돌리고 와가지고 이제 찾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긴 했는데 NBA 같은 경우는 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NFL도? 예, 저도 되게 많다고 느꼈고 NFL도 많다고 느꼈는데 NFL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NBA 커뮤니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편인데 게시판도 네. 거기선 이제 그냥 격발은 그거 없었다? 예, 메이저리그처럼 이제 그 스테로이드 시대 이후에 인기가 식은 걸 의식해서 자체적으로 쉬쉬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여론이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아테토쿤보, 뭐 엠비드 이런 선수 찾아보면 1년차 때는 진짜 깡말랐어요. 네. 근데 2, 3년차부터 갑자기 좀 커지기 시작해서 볼륨이 좀 있게? 예. 그리고 데피니션이 완전 짝짝 갈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반대 의견은 얘네가 약물 검사를 빡세게 하는데 지금까지 안 걸린 거면 진짜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겠냐.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엔비디랑 안테토쿤보 같은 경우는 진짜 가난한 나라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NBA에 와서 체계적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커진 거다. 뭐 이런 말도 많습니다. 뭐 뭐 일리는 있을 수 있는데 의심은 어쩔 수 없는 것 예,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뭐 했다 안 했다 여부를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네. 이런 얘기가 있다 정도고 예. 뭐 UFC는 아까 얘기했고 마지막에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고 당연히 UFC 논란이 스테로이드 논란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종목 중 하나고 WWE랑 보디빌딩은 스포츠긴 스포츠지만 전 보디빌딩 스포츠라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운동이지. 네. 근데 여기도 당연히 꽤 많은 스테로이드가 이루어지고 있고 왜냐면 보여지는 종목이다 보니까 보여지는 직업이고 사실 하나로 묶었던 게 사실 WWE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그거를 오히려 막지 않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특히 재밌는 건 파워슬랩. 파워슬랩 같은 경우는 진짜 원펀맨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도핑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파워슬랩도? 네, 파워슬랩도. 네, 그리고 뭐 보디빌딩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파워리프팅. 또 오히려 이제 약간 모두들 사용하니까 이제 도핑 안 하는 따로 대회를 만들 정도로 뭐 그런 경우도 생기고. 군님이 방금 나열하신 이런 스포츠들은 스포츠로서 아직 100% 인정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제 이런 도핑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파워리프팅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큰 스캔들이 불가리아 쪽에서 있기는 했었죠. 올림픽 때. 네, 그때 저희 이제 장민환 선수가 그쵸. 킬 내면서 이제 미란장, 로드장 이런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는데, 근데 뭐 비슷한 맥락으로 그렇게 좀 도핑이 많이들 허용하는 대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26년도 이넨스트 올림픽이라고. 맞아요. 생기잖아요. 네.
아예 도핑하라고. 예, 약물 한 사람들끼리만 나와서 해라. 안 네. 맞겠다. 네, 그런 대회도 나오고. 그리고 근데 특히 이제 주짓수계가 좀 그게 심하죠. 전 몰랐어요. 이게 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네. 주짓수는 왜 필요한 거예요? 주짓수는 왜 필요한 주짓수야말로 게 아니 진짜 테크닉한 스포츠 아니에요? 아니 근데 힘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도 예, 음, 왜냐하면은 운동 선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 스포츠인데 막말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깊게 들어가면은 레슬러들이 왜 UFC에서 이길 수밖에 없느냐랑 비슷한 맥락인데 운동 수행 능력이거든요. 결국에는. 음, 그러니까 그 텐트 플레인에서 하는 블루벨트 있잖아요. 선수 준비하는 블루벨트, 뭐 페넴 나가고 음, 뭐 국제대회 나가는 블루벨트 데리고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그 관장 블랙벨트 붙이잖아요. 당연히 그쪽 블루벨트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지식이랑 상관없이 그 정도의 운동수행 능력과 선수할 정도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힘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테크닉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래플링 수련을 10년 했어도 반대편이 3년 했어도 이제 운동 선수처럼 하면은 그런 능력이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음, 주짓수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예, 그래서 뭐 가장 많이들 알고 있는 게 고든 라이언. 맞아, 맞아. 저 그것 예,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예, 동갑이죠? 95년도. 좀 몰랐어요. 근데 고든 라이언 그 밈을 알았어요. 굿님이 주짓수 하기 전부터 어, 그 밈이 워낙 유명했잖아요. 뭐죠? 고든 라이언 그 약물 전후. 그러니까 음, 폭삭 늙은 거. 네, 맞아요. 그 음, 고든 라이언 같은 경우는 좀 어쩔 수 없이 약간 앱솔루트 디비전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무제한 체급. 무제한 체금. 예, 그래서 힘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난 몰랐어. 네, 특히 그래플링에서는 사실 힘이 깡패긴 해요. 네, 뭐 음, 마찬가지로 다른 선수들도 다들 도핑하고 있고 뭐 IBJJF 대회 이외에 이제 ADCC나 이제 도핑을 허용하는 대회를 많이 나가는 걸로 거듭나는 유명하고 많은 선수들이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IBJJF 그러니까 그 국제 이제 주짓수 협회에서 운영하는 대회들은 낫냐? 그것도 아니에요. 음. 예, 왜냐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일에만 검사하나? 뭐 아니면 검사가 너무 느슨해가지고 그냥 한번 사이클 돌리고 그 대회 한 3개월 전에 예, 안 한다 그러더라고. 아마 그 대회 자체가 예, 좀 다른 NFL이나 NBA, 뭐 축구, 응, UFC만큼 체계적이지 않고 크지 않아서 응,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도핑 자체가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응. 예. 그리고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NFL이나 NBA처럼 IBJJF가 덩치가 큰 게 아니라 가지고 또 맞아. 딴 데 가거든. 맞아, 맞아. 왜냐면 그 정도로 크잖아요.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ADCC가 워낙에 제일 유명하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냥 두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응, 전 로이드 얘기는, 스테로이드 얘기는 마지막으로 이제 WWE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응, WWE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 어렸을 때 유명했던 선수들 있잖아요. 안조와이도, 에디 게레로, 응, 뭐 크리스 베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약물 때문에 응, 타인이 약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응. 특히 크리스 베나 같은 경우는 진짜 충격적으로 어떤 일인지 아시죠? 잘 가족 다 모릅니다. 쏘고 자기 혼자 자기 쏴서 죽은 거. 그랬나요? 예, 그게 이제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지금 충격 먹었어요. 에디 게레로는 심장마비였거든요. 근데 네, 그 충격은 무슨 느낌이었냐면, 그냥 엄청난 선수가 죽었다. 너무 슬프다 이런 느낌이었으면, 네, 크리스 베나도 물론 레전드적인 선수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가족 쏘고 어, 자기도 쏘고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충격적인데요? 예, 그래서 어,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크리스 베나는 추모식을 에디 게레로보다는 좀 작게 하거나 아니면 안 했거나 이랬어요. 그거 하기도 좀 그렇다. 예, 뭐 제 기억에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에디 게레로는 되게 성대하게 추모식을 열었어요. 왜냐면 둘 다 레전드긴 하니까. 네, 그래서 WWE에서도 워낙 여론이 안 좋고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음, 우리 WWE 웰니스 프로그램 돌릴 거야. 음,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도 이제 돌리겠다라는 뜻인데 네, 사실상 이제 관리한다고 하는데 다 쓰죠. 예, 음, 그리고 진짜 많이 쓰고, 애초에 WWE, 저 WWE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비하하는 의도가 아니라, 서커스처럼 네,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어쨌든 경기를 하잖아요. 투어처럼. 네, 모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다 같은 대기실 쓰고, 네. 다 서로 같이 하는, 서로 꽂아주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네. 거기 꽂아놓고, 저기 회장님, 여기 꽂는 거 내가 봤어요. 이럴 수 없잖아,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이제 은퇴한 선수는, 이거는 슈퍼스타들을 지키기 위한 거고 네, 사실상 그냥 우리 WWE 은어로는 잡어라 그러거든요. 좀 네, 이제 밑에 선수들, 네, 밑에급 선수들만 본보기식으로 보여주지 사실상 웰리스 프로그램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고 네, 누가 봐도 많이 써요. 그리고 걔네는 안 쓰면 죽을 지경으로 진짜 WWE가 진짜 살인적인 스케줄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음, 예, 너무 스케줄이 빡빡해서. 음. 그리고 이제 보디빌딩은 예, 전 뭐 스포츠라 생각 안 해서 패스. 오, 예, 스포츠라 생각 안 해요. 저 조금 경연이죠.
저는 조금 그래서 이제 지금 스테로이드 얘기는 넘어가자면은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은 좀 특이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도핑이 아니라 PED적인 좀 넓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경기력 향상? 경기력 향상으로만 봤을 때 좀 사각지대와 그리고 좀 알 수 없는 그런 PED가 있거든요. 지금은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e스포츠죠. ADHD 치료제는 이제 에드롤 아니면은 나는 이제 각성 계열 약물을 사용하는 게 사실 많이들 알고 있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e스포츠계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지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ADHD 실제로 겪고 있으면은 그거는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예.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체스와 바둑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합니다. 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유명하죠. 왜냐면 50년대가 제가 봤을 때는 체스 피크였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이제 각성 계열, 암파타민 계열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암파타민 계열과 이제 모달피닐, 이제 기면증 치료하는 약물을 많이 사용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마할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진정하려고 음. 모르핀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음. 네, 술 마시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쵸. 그런 집중력 향상을 도와주는 약물을 많이들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둬야 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각성제를 많이 사용했는데 실제로 이제 체스계에서는 가장 잘하는 거는 모르겠고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유명한 선수 중 하나인 바비 피셔가 암파다민 계열을 사용하는 의혹이 많았는데 본인은 매번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50년대에는 사실 이런 게 너무나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넘어가는 경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에드롤 하니까 이제 생각난 건데 제가 이제 에드롤을 이번에 조사하면서 음, 알게 된 건데 에드롤을 먹게 되면 각성제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호전 쪽으로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럼 막 체스나 이런 데 너무 흥분하면 지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 각성이라는 게 그냥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고 음, 좀 더 이 신체적인 뇌를 깨워주는 거지 꼭 음, 호전성만 있는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실제로 에드롤도 먹으면은 좀 잠이 깬다고 하더라고. 잠이 안 오고 음, 좀 식욕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진다고 해서 네, 흔히 얘기해서 이제 체스나 바둑 이런 걸 두시는 분들 좋은 게 잡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많이 쓰고 이제 군님이 얘기해 주신 건 이제 그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게임, 체스, 음, 바둑 이런 데서도 약물이 쓰긴 쓴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네, 예. 그리고 전 준비한 건 이제 에페드린. 이제 아마 음, 보디빌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보디빌더들이 자조적인 농담으로 음, 야, 너 에페드린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뭔지 몰랐거든요. 전 이것도 성장 호르몬 중 하나라 생각했는데 네. 에페드린은 그냥 다이어트에 많이 쓰이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감량하려고 예, 쓰는 예, 건가요? 감량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음, 특히 몸에서 가장 빠지지 않는 부분이 음, 피하 지방인데 음, 이 피하 지방을 집중적으로 감량하는데 진짜 큰 도움을 준대요. 왜냐면 이걸 먹는 순간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대요. 어떤 음,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그래서 하루에 75mg의 에페드린과 커피만 복용하잖아요. 네. 3달간? 그러면 약 10%의 체내 지방이 사라지는 다이어트 효과를 느낄 수 있대요. 음, 이건 먹기만 해도. 이거 메타볼라이트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그렇죠. 거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스테로이드랑 다르게 종목 가리지 않고 자주 적발되는 편이래요. 이거 UFC에서도 사용하는 예, 걸로 알고 있어요. 감량하려고. 예,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마라도나가 이제 좀 많이 뚱뚱할 시절이 있었잖아요.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뚱뚱해서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는데 음, 이거 복용하고 12kg가 감량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돌아온 그 실력이 돌아온 케이스도 있다 하더라고요. 음, 에페드린 진짜 많이 쓰죠. 특히 군님이 얘기해 준 대로 음, 감량이 필요한 스포츠나 음, 아니면 뭐 보디빌딩도 어떻게 보면은 막 그 대회 막판에 살을 바싹 빼야 되기 때문에 네. 에페드린을 저는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에페드린 여기까지만 저는 설명할게요. 혹시 더 설명할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약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잔인하다고 느꼈던 약물 사건이 있거든요. 이건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2020년도에 그 경마 관련해가지고 도핑 사건이 크게 있었거든요. FBI가 와서 조사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말에서 도핑을 하는 거는 사실 많이들 알고 있었는데 조금 과할 정도로 도핑을 많이 했더라고. 학대할 정도로. 그래서 말이 음, 폐가 터져서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하는 약물들 많이 사용했는데 이거는 약간 너무 어떻게 보면 경마도 저는 스포츠니까 예, 비인륜적이다. 예, 비윤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2020년대 경마 도핑 스캔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이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심지어 진짜 미국에서. 사각지 됐네. 예,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니까. 그쵸. 그리고 워낙에 이제 동물이다 보니까 좀
저희가 넘어가는 부분이 많죠. 뭐 그쵸. 각성제와 EPO 아까 말한 지구력 향상은 기본이고 이제 이뇨제를 계속해서 수입하는데 이게 폐가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뇨제를 준다고 했거든요. 음, 그런 변명으로. 근데 이게 아니라 더 과하게 주입시켜가지고 아예 감량을 과하게 시키는 거예요, 말을. 경기 전에. 빨리 뛰게 하려고. 가볍게 하려고. 가볍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진짜 과할 정도의 진통제를 투입시켜서 이제 달리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게 물도 없이 계속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음, 근데 고통도 못 느끼고 각성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달리게 하는 약물을 투입해서 진짜 죽을 때까지 달리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경마 도핑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잔인하다면은 가장 잔인한 도핑 스캔들이 아니었나 싶네요. 사실 아픔이라는 게 아, 우리 몸에서 주는 신호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못 느끼고 계속 뛰다가 결국 죽은 게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물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네, 가장 잔인한 죽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죽음은 진짜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금지 약물하면은 이게 도핑 그쪽에서 짜놓은 이 리스트가 있어요. 네, 카테고리가. 거기가 이제 최대 9개까지 나오는데 일단 상시 금지 약물에는 비승인 약물, 동화작용제, 펩티드 호르몬, 베타작용제, 호르몬, 이제 우리가 다 얘기했던 거죠. 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뇨제랑 기타 은폐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군님이 아까 얘기한 이뇨제.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약물을 먹으면은 음, 빨리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걸리니까. 네, 이걸 이제 이뇨제를 써서 빼내는 거예요. 음, 옹주름을 강제로 마렵게 한 다음에 음, 아니면 전 이거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남성 호르몬을 맞았으니까 음, 여성 호르몬으로 비율을 맞춰서 이게 남성이라고 꼭 남성 호르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남성 호르몬을 주입했으니까 여성 호르몬을 주입해서 안 걸리게. 안 걸리게 비율을 음, 맞춰서 그게 아마 그것 때문에 부작용으로 여성형 유방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음, 예, 그래서 그 아데사냐가 했던 그거.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게 로이드를 걸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 남자가 혹은 여자가 음, 뜬금없이 반대 성향의 호르몬을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희가 이뇨제를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 이게 경기력 향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PED는 아니지만 이게 걸리면 음, 얘가 분명히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먹었구나 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약쟁이라고 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에탄올, 음, 예, 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시면 안 되고 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꽐라돼서 운전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어느 정도 조금의 술은 약간 진정시켜주고. 진정시키잖아요, 흥분을. 음, 그래서 이제 에탄올도 당연히 마시면 안 되고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축구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네, 이게 축구가 경기 텀이 진짜 짧아요. 네. 경기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하거든요. 거의 두세 번씩. 꽤 많이 왔네요. 예. 그리고 음, 90분 동안 하잖아요. 그리고 얘네는 교체가 물론 지금 5개로 늘었지만 3명밖에 교체가 안 될 때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요즘 뭐 개겐 프레싱이다 무슨 프레싱이다 해가지고 90분 내내 압박하고 토탈 쌓고 이런 것처럼. 다 같이 가는 거야? 예. 그래서 막 약물을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우락부락한 몸. 음, 뭐 보디빌더처럼 아니면 NBA 선수들처럼 음, NFL 선수들처럼 이렇게 우락부락한 몸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음, 축구는 약물을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의심이나 인식이 떨어질 뿐이지. 왜냐면 축구 선수들은 좀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죠. 활동량 위주로 뛰다 보니까 그럴 뿐이지. 많은 사람들은 아마 지구력 향상 약물을 많이 쓸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음, 지구력 향상 약물 그리고 신체 손상을 빠르게 회복하는. 왜냐면 3일에 한 번씩 경기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음. 예. 진짜 유명한 선수들은. 아마도 근데 막 저는 축구 선수가 스테로이드 사용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사용할 것 같아요. 음. 부상 당해가지고. 음. 근데 굳이 몸을 키워서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첼시에 무드릭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좀 말이 많아요. 음, 그 선수가 좀 비싼 돈 주고 영입했는데 돈값을 못 해가지고 이미 약간 미운 털인데 네, 이 선수가 이제 얼마 전에 멜도니움이라는 약물에 걸렸는데 음. 멜도니움이 이제 샤라포바 아시죠? 테니스 선수. 알아요. 예, 그 선수도 걸린 건데 멜도니움으로 안 돼. 이게 이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기능으로 음, 아까 얘기한 그 EPO랑 비슷한 거죠. 음, 혈액순환을 촉진하면 당연히 뭐가 좋아지겠어요? 지구력과 부상 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축구 선수들은 아마 스테로이드보다 이걸 쓰고 음, 아니면 이제 군님이 얘기하신 치료용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이제 근력이 늘어나는 스테로이드보다 치료용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음, 축구도 분명 쓰지만 음. 유럽도 약간 이제 축구 인기가 식을까봐 무서워서 쉬쉬하는 것. 피시하는. 예, 그리고 유럽은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조금 덜 약물에
덜 민감하다 보니 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음.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체조, 리듬 체즈, 음. 피겨 등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채점형 스포츠들. 네. 이런 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율동한다 생각했거든요. 네. 물론 체조 말고 네. 뭐 특히 리듬 체조 이런 건 뭔가 약간 율동한 느낌이잖아요. 물론 대단하지만 네. 근데 이것도 높은 수준의 순발력, 폭발력, 지구력 그리고 근력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체조 선수는 그쵸. 특히 리듬 체조는. 예, 저도 몰랐는데 그걸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 맞네. 생각해 보니까 나도 물구나무 하나 똑바로 못 서는데 음. 저분들은 물구나무도 서고 거기서 뛰고 돌고 뭐 그 짧은 사이에 다리도 두 번 바꿔야 되고 어쨌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도핑을 한대요. 진짜 이런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일 많은 도핑을 하는 스포츠 중 하나가 이런 채점형 스포츠가 음. 도핑을 진짜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기도 지구력 향상 그리고 음. 신체 손상을 빠르게. 근데 이건 좀 축구랑 다르게 네. 지구력 향상은 계속해서 훈련하고 싶어서. 아, 그건 좀 이 약간 안타깝다. 말처럼. 예. 아까 얘기한 말처럼. 그건 진짜 안타깝다. 예. 그리고 신체 손상도 빨리 회복이 돼야 내가 다시 훈련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님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물론 이제 반복적인 훈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긴 하지만 주짓수도 네. 결국은 그러니까 순간 순발력이 중요한 경우도 많잖아요. 하다 보면. 그쵸. 그러니까 경험치나 노력. 근데 진짜 이런 채점형 스포츠는 완벽에 가깝게. 예, 완벽에 가깝게 어, 되잖아요. 어. 이게 안바가 잘못 들어가도 예. 팔만 잡으면 사실 안바 되는 거고.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방금 많은 주짓수 사람들 제 긁었어요. 아니 한번. 그러니까 제 말은 꼭 정석대로 안 들어가도 많은 주짓수 선수 그럼 한 번 더 긁었습니다. 제가 말을 다르게 할게요. 오케이. 꼭 레어네이키드 조크가 RNC가 어. 꼭 다리를 묶고 할 필요 없듯이 앤서니 그쵸. 헤르난데즈가 로만 델루지 했듯이 맞아요. 목만 졸리면 되는 것처럼 그죠. 꼭 완벽한 정석인 자세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럼 제가 반대로 이것도 할게요. 복싱도 꼭 폼이 이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디언테 와일더나 제이크 폴처럼 휘둘러서 맞아서 쓰러지는 것도 쓰러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음. 근데 이런 류의 이제 채점형 스포츠는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필수거든요. 그쵸. 그래서 계속 훈련하고 싶어서 지구력 향상 음. 약물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저도 아까 말 얘기 듣는데 음. 좀 마음 아프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국가주도 도핑 스캔들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특히 러시아 쪽이 아까 처음에 제가 러시아 얘기하려다가 말았던 게 이게 또 푸틴 형님 듣고 계시면은 저희 팟캐스트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예. 어차피 안 유명해서 안 유명해서 오케이.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 주시죠. 연락 주세요. 네, 풀어보죠. 네, 아무튼 저는 이제 2014년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러시아 정보국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그 선수들이 도핑을 했는데 정보국이 밤마다 러시아 선수들 약물을 깨끗한 소변으로 갈아채운 거예요. 네, 그 테스팅을 했는데 왜냐면 테스팅 소관 자체는 올림픽에서 할 텐데 이미 러시아 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렇게 바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러시아가 국가주도 도핑 스캔들을 많이 이렇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선수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나 이거 들었어. 특히 이제 뭐 가장 슬픈 사건은 이제 동독 시절에 음. 러시아는 아니지만 뭐 그때 사회주의 동독이었으니까 그때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동독 정부가 10세 이하의 어린 선수들한테 비타민이라고 속여서 스테로이드를 먹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동독은 이제 사실 서독보다도 좀 약간 예. 작은 상태였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작은 상태였는데도 올림픽 순위를 2위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의 부작용으로 그때 여자 수영 선수들은 막 목소리가 굵어지고, 그리고 막 불임, 뭐 기형아 출산, 그리고 성전환까지 해야 하는 지경까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 동독부터 시작을 해서 뭐 소련부터 가고 뭐 러시아 지금 주도 사건까지 보면은 국가에서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알리지 않은 채로 어 몰래 이렇게 약물을 섞거나 아니 비타민을 속이거나 주는 경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인간 병기를 만들고 있던 거네요, 진짜로.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게 약간 진짜 저는 장난처럼 그 로키 볼 때 그 럭키 3이었나? 기억 안 나는데 약간 소련에서 약간 인간 병기 만들겠다고 그 악당을 하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러시아 선수 이름이. 근데 아무튼 로키 상대로 이제 소련 선수가 나왔어. 발보안가? 로키의 이름이죠. 로키 예, 라스팅 발보하죠. 맞네. 아, 까먹었다. 전 안 봤어요. 예.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로키 상대가 거기서 훈련을 하는데 로키는 이제 그 나무 타면서 이제 막 그 뭐야
그 치킨 막 잡으려고 하고 막 아, 진짜 산에서 막 뛰고 막 무술수련 마냥. 무술수영 마냥 그리고 막 그 쉐드에서 이제 팔굽혀펴기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상대편 선수 이제 푸티지 몬타지 보여주면 상대편 선수는 랩에서 막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캡슐 안에 들어가고 약물주의 드래곤볼인. 약물주의부터. 네.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약간 소련의 이미지인가 싶었는데 실제로 근데 국가주도 스캔들 리스트를 보면은 러시아 쪽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 선수들이 미성년 선수들을. 이 얘기도 해서 저도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음, 이제 50년대 60년대 냉전 시대 이 음, 동독도 비슷했고 음. 이게 자신의 국가를 알릴 수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올림픽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거에 뭐라 그래 자신의 국가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좀 더 약간 병적으로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저희가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고 음, 서로 이게 커넥션이 네트워킹이 되니까 음, 꼭 우리가 스포츠가 아니어도 되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스포츠만 하면 저희가 환장을 하잖아요, 나라가. 그죠. 근데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특히 라이벌 국가, 그 당시에 소련과 미국이 내가 지구 일장이야를 싸우던 시절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더더욱 전쟁에 멈췄겠다? 아씨, 이거랑 내가 1등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서. 예.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일환 중에 하나가 사실 그거잖아요. 아폴로 11. 그쵸. 예. 누가 먼저 지구로 우주로 가느냐. 예. 일단 러시아 1승. 예. 누가 먼저 달로 가느냐. 음. 미국 1승.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뭐 이제 달나라 착륙한 게 뭐 좀 그 페이크다 아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처럼 이게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소련도 이제 그 당시에 다른 분야에서 경쟁하듯 의사들, 과학자들이 도핑에 참가해서 그냥 도핑을 했다고 하더라고 선수들에게.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모든 그런 기술력을 예. 도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도핑이 먼저 시작되고 생각보다 뒤늦게 그 도핑 테스트가 시작돼요.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으로부터 도핑 검사가 시작되는데 1966년 사이클 연맹이랑 피파가 처음으로 약물 검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보다 2년 먼저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6년은 이미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단 훨씬 늦은 거죠. 많이 늦었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1930년대부터 약물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네. 30년 사이면 사실 저희 어렸을 때 2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과학의 발전이 이렇게 빨리 되는데 30년은 진짜 뒤처진 거고 지금은 다행히 많이 따라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좀 약간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의료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약물의 기술력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왜냐면 의료랑 약물은 정비례하니까. 그쵸. 예. 그래서 당연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좀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국가 주도하고 미성년자한테 이렇게 주입하거나 이렇게 과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어느 정도 협회에서 주도해가지고 관리 감독하에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말씀 잘해주신 게 네, 도핑을 네, 걸리긴 걸리잖아요. 근데 네. 이게 저희도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게 있고 알코올을 부을 때 그 어느 정도 이하로는 봐주잖아요. 네.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약물도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많이 넣는데요. 음, 많은 종류를. 안 걸리게? 그니까, 예. 그런, 약간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많이 들어가면 이뇨제 넣어서 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무분별하게 그리고 워낙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네. 것도 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맨날 그 보디빌더들 하는 말 있잖아요. 나 2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약물 디자이너가 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안전하게 약물 넣어준다.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약간 주방에서 만든 스테로이드 맞을 바에는 차라리 전문 의사나 약간 이런 이넨스드 게임 같은 정식 이제 도핑을 허용하는 단체 같은 데서 하는 대회를 나가서 이렇게 정식 의사한테 허락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저는. 그럼 저희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응. UFC 얘기 빠르게 하고 저희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네. UFC 얘기 거의 하지도 못했는데 응. 그냥 저희는 응. 생각나는 사람 몇 명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왜냐면 UFC 얘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 방송 들을 정도면 UFC에 대해 지식이 많으신 분들일 테니까 그래도 저희가 UFC 얘기 안 하고 가면 좀 서운하니까 UFC 얘기 좀 하자면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좀 생각나는 선수들 있으세요?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브록 레스너. 저 레스너는 사실 충격적이기보다는 이제 걸리게 걸렸다. 올게 왔다. 올게 왔다. 레스너는 뭐 사실 걸린 것도 아니지 이건 뭐. 그쵸. 네. 레스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은퇴했었잖아요. 네. 오브레임 상대로 1라운드 TKO 패 네. 당하고 2011년에. 네. 근데 레스너가 그 전부터 좀 몸이 많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였고 수술도 수술도 하고. 예, 그래서 맞아. 아 이게 이제 끝났구나 진짜 이제 괴물 같은 모습은 없구나. 네.
하고 이제 은퇴를 했고 레슬링 업계로 돌아갔어요. WWE로. 자신의 고향이죠. 네, 재밌더라고. 예. 뭐 그러고 보면서. 근데 이제 2016년에 지금이랑 약간 비슷해요. 음. 백악관 경기를 앞두고 있어요. 아, 그래요? UFC가. 어. 백악관은 아니고 UFC 200이라는 네. 정말 엄청난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는데 어라? 나갈 사람이 없네. 음. 아시죠? 존 존스 200에서 코미어랑 하기로 하다가 네. 약물 걸려서 아웃입니다. 어그러졌죠? 예. 없어. 네. 코너 맥그리거 디아즈한테 지고 200에 내보내야 되는데 아이씨 코너 맥그리거는 또 그때 잠깐 은퇴한다고 했잖아요. 뭔가 잘 안 풀려가지고 그래서 202로 돌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코너 맥그리거도 없어. 네. 이때 메인 이벤트 뭐인지 아세요? 뭐였죠? UFC 200인데 다니엘 코미어 대 레스너? 뭐죠? 미샤 테이트랑 아만다 누네즈. 아, 그랬나요? 예. 어. 그리고 코메인으로 빠르게 부른 게 브록 레스너랑 마크 헌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5년 만에 레스너가 돌아온다고? 심지어 레스너는 돈 문제 때문에 떠난 것도 아니고 몸이 이제 다해서 은퇴한 건데 뭐 은퇴한 건 아니지만 떠났던 건데 어떻게 다시 돌아오지? 실제로 돌아왔는데 마크 헌터를 아주 두들겨 팼죠. 아, 그랬나요? 네. 왜 기억 못 하고 있지 이거를? 그래서 저는 어. 이게 뭐지? 마크 브록 레스너 왜 잘하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클로미펜 스테로이드 복용. 네. 이게 뭐냐면 이 클로미펜에 걸리게 됩니다. 이 클로미펜이 뭐냐면 여성화를 막는 부작용 약물이래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은폐죠. 예, 스테로이드를 하고 반대편으로 쓰는 약물인데 네. 결국 스테로이드 사용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썼던 약물이 도핑에 걸리면서 약쟁이 하고 이제 마크헌트한테 돈을 다 몰아주고 마크헌트는 나 띠발 안 해. 이 뭐 같은 거 안 해. 하면서 이제 마크헌터도 이제 경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존 존스도 클로미펜이랑 레트로졸 똑같은 여성화 부작용을 막는 약물인데 여성화 그 호르몬인데 네. 똑같은 거 걸렸습니다. 존 존스는 사실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는데 존 존스 오버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DC랑 했던 게 무효 경기 처리가 됐었는데 네. 사실 한국 선수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김동현 선수랑 했던 카루 파라지안이라는 선수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닉 디아즈랑도 했었고 네이트 디랑도 아마 그 TUF에서 설전을 겪었던 선수인데 사실 잘 알려진 선수는 아닌데 제가 조금 좋아했던 선수거든요. 이 완전 유도 베이스라서. 근데 아무튼 이 선수도 걸려가지고 김동현 선수와의 경기가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전 무효 처리보다 승리 처리해 주는 거 아닌가? 아, 상대편이. 뭐 UFC 맘이니까. 그건. 그래서 이거 UFC 200 그래서 이거 UFC 200 쳐보시면 마크 헌트랑 브로네스너 경기 들어오라고 나와요. 그리고 밑에 오버턴이라고 떠요. 아, 그래요? 이게 번복됐다고. 근데 의사다 이후로 저는 기억에 남는 선수들은 사실 지금 가장 상징적인 인물들이라고 제가 UFC에서 도핑 많이 한 선수들을 뽑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시간 부족하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우사다 출범 이후에 폼이 아예 죽어버린 선수들을 좀 뽑고 싶어요. 오브레임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렇죠. 오브레임 얘기했으니까. 네, 오브레임이 근데 그래도 조금 나름은 킥복싱 레전드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락가락했어요. 이길 땐 또 이기고 질 땐 지더라고. 맞아. 근데 가닥은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산토끼 주니어 도스 산토스가 갑자기 폼이 그때부터 이게 아다리가 맞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딱 이게 에이징컵에 걸린 건지 모르겠지만 걸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도핑 걸린 적 없어요? 도핑에 걸린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네, 이거 때문에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뭐 에이징 커버 맞은 건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사실 조니 핸드릭스. 나 모른다. GSP랑 이겼다고 그렇게 설전하고 다니는 약간 그 이미지거든요. 도미닉 레이즈 이미지거든요. 네. 도미닉 레이즈 이미지인데 근데 이제 도미닉 레이즈처럼 사람들한테 약간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우사 출범하고 나서 몸이 확 작아지고 조니 핸드릭스가 그리고 힘이 장난 아니거든요. 펀칭 파워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물주먹 됐어. 아 진짜? 네. 들어본 것 같다. 네. 부님한테 들어본 것 같아. 그 레슬러 출신이라 가지고 디펜스도 좋은데 펀치가 세니까 그래서 레슬링을 들어가려고 하면 힘으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스탠딩 하려고 하니까 조니 핸드릭스한테 맞으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몸도 완전 작아지고 주먹도 안 아파. 그 완력이 안 돼. 그러면 사실 자기 장점들이 많이 그쵸. 사라진 케이스거든요. 그 알리스타 오브레임 얘기 잠깐 나와서 하자면 2015년 7월에 이제 우사다가 들어왔고 네. 그 전에 이제 오브레임이 혜성같이 군님이 얘기하신 대로 킥복싱 레전드까지는 아니지만 한 가닥 한 선수에서 UFC 넘어온 다음에 승승장구하다가 2012년에 주도산과 타이틀전을 앞두고 남성 호르몬이 검출되면서 타이틀전이 취소됐죠.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오브레임이 한번 걸린 이력이 있고 군님 말대로 우사다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몸이 작아진 그리고 폼을 잃은 대표적인 선수 중 한 명이고 좀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선수는 사실 두 명인데 그냥 두 명 다 얘기할게요.
조시 바넷 UFC 완전 헤비급 옛날 선수. 예 최연소 UFC 헤비급 챔피언 24살에 음. UFC 헤비급 챔피언이 됐고 지금까지 깨진 적 없습니다. 음. 하지만 이걸 인정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2002년에 챔피언이 되고 난 직후 바로 도핑 실패. 그래서 이거를 인정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네. 챔피언이 되고 나서 걸린 것도 아니고 챔피언전 끝나고 되자마자 바로 도핑 실패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위가 프랭크 미어인데 프랭크 미어를 최연소 헤비급 챔피언으로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와, 프랭크 미어가 최연소라는 게 좀 재밌다. 예. 오, 근데 오래전 생각나. 사실 2위는 아시다시피 1위만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2위는 좀 찾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프랭크 미어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이제 요즘 존 존스 까는 걸로 이미지 세탁하시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쵸. 예, 우리 차일 소넨. 예. 차일 소넨이 맨날 존 존스 까고 저 새끼 나쁜 놈이다 약물한다 하지만 우리 소넨 형님도 TRT 사용했다가 걸렸고 네.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차일 소넨 하면 뭐죠? 진적 한 번도 없잖아. 예, 진적 한 번도 없고 항상 내로남불. 네. 항상 나 진 거 아닌데 심판이 말린 건데 항상 변명되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도 체육회한테 나 한 적 없어. 나 진짜 한 적 없어. 나 진짜 한 적 없다고 했으면 뭐 또 그렇게 또 그런 화법 섞겠죠. 했으면 고의로 한 게 아닐 거야. 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렇게 거짓말 치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미안 나 했어. 그리고 나 모든 걸 책임지고 은퇴할게. 근데 하고 진짜 추한 게 소넨이 앤더슨 실바 그 도핑 관련해서 굉장히 엄청 뭐라 했잖아요. 엄청 뭐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소넨을 넣기는 했는데 좀 언급해주는 것도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엉클 차에. 저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가끔 차일 소넨이 뭐 그분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차일 소넨이 존 존스 까는 걸로 쇼츠 만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격투기 유튜버들. 네. 저 그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차일 소넨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싫어요 누르고 넘겨요. 아, 네. 콘텐츠가 싫어서. 예, 컨텐츠가 싫은 게 아니라 그 차일 소넨이 싫어서. 음. 저는 얼굴만 보면 물론 전 존 존스도 잘못했지만 네. 앤더슨 실바도 약물 걸렸죠. 그쵸. 잘못했어요. 근데 차일 소넨이 이런 뻔뻔함이 더 싫어. 근데 이게 약간 배드가이 그 이미지에 좀 섞인 건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션 스테링랜드랑 약간 비슷한 이미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션은 진짜라서 근데. 예. 근데 저 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지금 계속 걸리고 있고 저희가 저희가 언급을 안 한 선수들은 저희가 뭐 좋아해서거나 음. 아니 뭐 개인 선호도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게 아니라 음. 그냥 당장 생각나는 선수들만 얘기한 거니까 음. 막 너네 앤더슨 실바 좋아한다고 왜 언급 안 해? 왜 제대로 언급 안 해? 너네 존 존스 맨날 고트로 뽑는다고 하더니 역시 약물할 때는 쏙 빼놓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존 존스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사실 뽑으려면은 많긴 해요. 뭐 네. 이거 사실 GPT 물어보 검색하셔도 다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금 상징적이고 조금 임팩트 있었던 인물들 위주로 뽑았습니다. 예. 존 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말 안 해도 아시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존 존스 나쁜 놈인 거 길 가는 할머니만 붙잡아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존 존스는 원래 나쁜 놈일 때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또 너무 미워하는 거 원래 같잖아. 나쁜 놈이어야 돼. 존 존스 지금 착한 척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보여가지고 지금 더 응원하게 돼요. 약간 그때 언제였지? 그 미오치치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오치치전 말고 그 전전에는 시리가전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굿 크리스찬 이미지를 항상 맞아. 너무 싫어. 가져와요. 그러니까 미오치치 전에서도 끝났었어도 약간 굿 크리스찬 이미지 한번 해주고 뭐 시리간이랑 했었을 때도 끝나고 나서도 이거는 전 모든 영광을 이제 저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고요. 저희 가족, 저 사랑하는 팀메이트들 그리고 여러분들 약간 저를 응원해주는 팬분들 사랑합니다. 이러고 끝나는데 약간 그걸 보면서 저는 약간 이 새끼 이미지 세탁하려 하는가 아니라 딱 보면서 진짜 사이코패스 같다. 약간 그래 더 무서웠어. 진짜 와 진짜 나쁜 놈은 저렇구나. 저는 존 존스 뭐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괜히 파이터로서 좋아하는데 보는 것도 좋아하고 네. 저는 코미어 막 그때 막 카메라 꺼졌을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 그거는 좀 약간 억까 같거든요. 어느 조금의 억까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저 군님이랑 똑같이 네. 약간 헤비급 복귀에서 네. 정신 차린 척 할 때가 진짜 사이코패스 얘 진짜 사이코패스구나. 진짜 미친놈 같은 거야. 저는 오히려 그 카메라 꺼진 거는 네. 약간 억까 같은데 네. 그거는 진짜 사이코패스 같더라. 진짜로. 그래서 존스는 사실 너무 언급 안 한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네. 저희가 더 미워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도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이게 저희가 준비를 안 해서 날 것 그대로여서 좋기도 했지만 이걸 또 안 좋은 점은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미치겠다. 중간에 끊어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뭐 들어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약간 길면 길수록 좀
좋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네. 들어주시는 분들은. 네. 근데 이게 또 마냥 길다고 해서 꽉 찬 건 아니니까 효율이. 맞아요. 그래서 약간 오히려 길면은 편집할 때 걱정해요. 아, 그리고 이게 약간 한 토픽만 길게 얘기한 게 아니라서 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사실은 맞아요. 저희가 20분, 뭐 40분 딴 얘기하다가 도핑 얘기 50분 얘기를 한 거라서. 네. 그리고 또 제일 무서운 게 우리끼리만 재밌는 거잖아요. 맞아. 물론 나는 지금 너무 재밌었지만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편집할 때마다 너무 길어지면 이게 너무 두려운데 어쨌든 이게 편집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길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특집이야말로 저희 전문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들고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또 일주일 동안 한번 골똘히 생각해 봐야죠. 아니면 주제 던져주셔도 됩니다. 저 하나 있잖아요. 아 맞네. 그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새해 픽도 한번 시작해야 되잖아요. 새해를 맞이해서. 그렇죠. 다음 주에는 저희 2026년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각 체급 남성부 여성부 통합 챔피언 예상 챔피언 한번 뽑도록 예, 하겠습니다. 각 체급. 각 저희가 체급. 사실 이거 작년에 딱 1화 할 때 했다가 네.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잘라는 컨텐츠잖아요. 그랬나요? 나 기억도 안 나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수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 한번 패배했고 네. 한번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잘 준비해서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드디어 UFC 넘버링이 돌아오기 때문에 예전 포맷 그대로 돌아가서 프리뷰, 리뷰하는 형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